고3 시절 다른 호구 녀석들이 가식적인 학교 아이돌에게 꼬리를 칠 때 내 눈엔 나와 아무 접점도 없는 얼음공주만 보였다. 아니, 몸매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전생에 내가 똥인지 된장인지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지. 그 가식녀에게 줄 우유를 사러 가다해 차에 치여 무려 3년이나 전신마비로 병상에 누워 있었다니. 그 여자는 어땠냐고? 반 친구들이랑 딱 한 번 면회 오고는 영영 코빼기도 안 비쳤지. 하지만 내가 잘 알지도 못했던 차가운 얼음공주 베라. 어느 날 눈이 새파래져선 헐레벌떡 달려와 무려 3년을 곁에서 지켜줬다. 그녀가 강에 빠진 꼬마를 구하다 목숨을 잃고 그 귀엽고도 듬직했던 온기가 내 방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난 다시 태어나 버블티 가게에 서서 내게 과분했던 그 소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다. 날 좋아하고 있었다니. 난 얼마나 눈치가 없었던 거냐 젠장. 바로 그때 문 쪽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샤오 아직도 안 샀어? 내 손엔 아직 따끈따끈한 버블티 한 잔이 쥐어져 있다. 베라도 이게 미아에게 줄 거란 걸 알고 있지. 미아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와 가장 먼저 본 건 내 앞에 딱 버티고 선 베라의 모습. 미아는 가슴을 쭉 펴며 자신만만하게 굴었다. 베라가 아무리 완벽해도 절대 자신을 이길 수 없는 단 한 가지를 알고 있으니까. 샤오가 좋아하는 건 그녀가 아니라 바로 나, 미아짱이니까. 베라가 아무리 예뻐봐야 무슨 소용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미아는 달콤한 미소를 짓고 내 옆으로 쓱 다가와 팔을 밀착시킨다. 어머 베라, 여기서 다 보네. 정말 우연이다. 그러고선 습관처럼 내게 손을 쏙 내민다. 난 커피니를 뜯고 빨대를 푹 꽂아 넣었다. 베라의 눈동자에 어두운 그림자가 휙 스쳐 지나간다. 미아가 버블티를 향해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방향을 틀어 베라에게 컵을 들이밀었다. 좀 마실래? 좀 달지도 모르겠네. 이거 당도 70%짜리거든. 아예 새로 하나 사줄까? 베라는 내 행동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빤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동자엔 혼란이 가득하다. 동공지진. 그 옆에서 미아가 작게 콧소리를 낸다. 샤오, 그거 내 음료수잖아. 앙.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쓱 쳐다보았다. 마시고 싶으면 네가 직접 사서 마셔. 저기 카운터 있네. 난 아주 친절하게 주문 카운터 쪽을 가리키기까지 했다. 미아는 충격을 받은 듯 상처 입은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찌릿. 너 그거 나 주려고 산 거 아니야? 밖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단 말이야. 얼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녀는 내 손에 들린 컵을 힐끗 보더니 눈가와 두 뺨을 발그레하게 붉힌다. 혹시 베라를 마주쳐서 그래? 그래서 건한테 먼저 준 거야? 그녀는 상처받은 듯 가련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인다. 샤오, 넌 진짜 너무 다정해. 나는 그녀를 보며 헛웃음을 쳤다. 그리고 버블티를 쏙 걷어들였다. 베라에게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내가 음료를 걷어들이는 순간 베라의 눈동자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푸스스. 하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입을 연다. 내 버블티 정도는 내 돈으로 살 수 있어. 미아는 내 행동이 자기 예상대로라며 내심 짜릿한 우월감을 만끽한다. 그녀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얇은 게 쏘아붙인다. 당연하지. 베라 정도면 자기 건 자기가 사겠지. 부자잖아, 건. 샤오 진짜 안 그래도 되는데. 하지만 네가 이미 쟤한테 줬던 거니까. 이젠 나도 안 마실래. 그녀는 베라 근처에 갔던 건 죽어도 만지기 싫다며 내게 당장 새 것을 사달라고 조를 기세다. 하지만 난 미아에게 음료를 주는 대신 망설임 없이 빨대를 입에 물고 한 모금 쫙 빨아들였다. 쭉.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베라에게 불쑥 내밀었다. 이건 너무 다네. 마음에 드는 걸로 아무거나 골라. 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내가 쏘고 싶어서 그래. 미아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아웃 오브 안중. 미아는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는다. 흠칫. 그리고 웬일인지 그녀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옹칵 밀려든다. 미아와 함께 들어와 줄곧 꿀먹은 반절이었던 스톤. 내가 베라를 안다는 사실에 충격과 질투를 느끼더니 이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나이스. 드디어 녀석의 턴이 돌아온 것이다. 녀석은 미아에게 다정하게 몸을 기울인다. 미아전, 뭐 마시고 싶어? 내가 사줄게. 난 스톤을 힐끗 쳐다봤다. 나와 같은 반 녀석. 이 녀석 역시 미아에게 푹 빠져서 항상 날 라이벌로 여겨왔지. 전생에선 녀석이 미아 주변을 맴도는 꼴만 봐도 미칠 듯이 질투가 났건만 지금은 눈곱만치도 관심 없다고. 이젠 나랑 일도 상관없는 일이니까. 미아는 속이 따끔거려 미칠 지경이다. 항상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에 목을 매던 나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내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한 건 이번이 처음. 삐짐과 분노가 뒤섞인 그녀는 일부러 쪼잔한 복수를 감행한다.
미아는 보란듯이 스톤을 향해 한없이 달콤한 미소를 짓는다. 응, 좋아. 흑당 버블티로 부탁해. 당도는 70%. 고마워. 그러곤 평소처럼 내가 발끈해서 끼어들기를 기다리며 날 빤히 쳐다봤지만 난 이미 고개를 돌려 베라를 향해 씩 웃고 있었다. 빨리 하나 골라봐. 베라의 심장이 두근두근 요동친다. 그녀가 내 폰을 향해 손을 뻗던 찰나 그녀의 폰이 지잉 울린다.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흠칫하며 동작을 멈춘다. 됐어. 안 마실래. 그녀는 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가버린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미아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다. 오늘의 자우는 뭔가 달라도 너무 달라. 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문 쪽을 힐끗 본 뒤 베라를 위해 조용히 따뜻한 밀크티를 주문했다. 그 사이 스톤은 쏜살같이 두 잔을 사들고 와 음료 하나를 들이민다. 자, 미아전. 당도 70%.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내가 데려다 줄게. 미아가 컵을 낚아채더니 휙 미간을 찌푸린다. 차갑잖아? 이 날씨에 차가운 거라니. 스톤 녀석 진짜 돌머리인 거야? 하지만 이내 방긋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달콤하게 말한다. 고마워 스톤. 넌 정말 최고로 세심해. 미아는 내가 쳐다보지도 않는 걸 발견하고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진다. 자신을 뚫어져라 맹목적으로 쳐다보는 스톤을 힐끗 바라본다. 원래 집까지 데려다주는 건 늘 샤오 몫이었는데 다들 파티에서 일찍 떠났지만 샤오는 그녀의 버블티를 사러 여기까지 왔고 스톤도 단둘이 있고 싶어 찰거머리처럼 남은 것이다. 하지만 샤오의 저 태도는 대체 뭐냐고. 그래서 미아는 오기로 턱을 치켜들고 스톤을 향해 휙 돌아본다. 좋아. 그럼 네가 데려다줘. 그 말을 하며 나를 찌릿 노려보는 녀석. 난 아무 반응도 주지 않는다. 힐끗조차 보지 않고 철저히 무시. 파티에서 고백했다가 나한테 뻥 차인 것 때문인가? 미아는 손에 들린 차가운 음료를 뚱한 표정으로 뚫어져라 본다. 내가 베라의 주문을 챙기는 사이 스톤이 텐션 팍팍 올려 외친다. 오예, 내 차 왔어. 가자, 미아. 미아는 여전히 커다래고 글썽이는 눈으로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 나는 씩 웃으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준다. 잘 가라. 스톤이 입을 삐죽 내민 미아를 에스코트하며 나간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끼익 베라가 문을 밀고 들어온다. 움찔, 가게에 여전히 서 있는 나와 눈이 딱 마주친다.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내가 주문해둔 음료를 척 건넨다. 당도 30%, 100% 생우유. 밤에 버블티 마시면 잠 못 자. 베라도 이런 내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따뜻하고 세심하고 다정한 모습. 하지만 그 운기는 늘 럭키걸 미아를 향했을 뿐 절대 그녀의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 베라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대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감을 못 잡고 있다. 당황 100배. 시선을 휙 피하며 쿨하게 쏘아붙인다. 누가 마음대로 정하래? 내 건 내가 살 수 있거든. 하지만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아차, 폭풍 후회. 샤오가 짜증 났겠지 싶었겠지만 난 그저 빵 터져 웃어버린다. 알았어, 알았어. 다음에 갚아. 네가 쏘면 되잖아. 다음에. 베라의 심장이 그 단어에 쿵 내려앉는다. 본의 아니게 그녀의 입꼬리가 실룩 살짝 올라간다. 그녀가 덥석 손을 뻗어 컵을 받아든다. 최대한 쿨한 척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를 낸다. 그럼 다음엔 내가 쏠게. 머리를 마구 쓰담쓰담 해주고 싶었지만 그건 좀 이상하겠지. 베라가 뭔가 번뜩 떠오른 모양이다. 나 가봐야 해. 아까 그녀가 내게 할 말이 있다고 했던 게 찌릿 떠오른다. 이건 무조건 고백각인데. 너 아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베라가 화끈 달아오른 귀를 만지작거린다. 다음에 내가 한숨을 쉰다.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필요 없어. 기사님 오셨어. 나 간다. 베라는 오늘 내가 자신에게 너무 다정해서 오히려 묘하게 불안감을 느낀다. 두근두근. 평정심이 완전히 박살 나버린 것이다. 그녀는 휙 손을 흔들고 몸을 돌려 떠난다. 내가 부드럽게 어이하고 불렀지만 그녀는 이미 문 밖으로 쌩 사라진 후다. 차에 올라탄 베라는 가만히 앉아 손에 쥐 따뜻한 컵만 멍하니 바라본다. 사실 그녀는 오늘 진짜로 고백할 작정으로 쳐들어온 거였다. 샤오의 마음이 늘 미아를 향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한번 부딪혀보고 싶었다. 시도조차 안 하면 가능성은 제로니까. 수능이 끝나자마자 가족들은 그녀를 유학 보내려 하지만 도저히 샤오를 두고 훌쩍 떠날 수가 없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베라. 하지만 방금 그 일을 겪고 나니 어쩌면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닐지도 몰라. 적어도 샤오의 눈이 더 이상 미아만 쫓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당도 30% 취향도 꿰뚫고 있잖아. 뭔가 달라졌어. 확실히 뭔가 달라. 한편 나 베라의 차가 멀어지는 걸 끝까지 지켜본 뒤 곧장 집으로 직행한다. 내가 들어서자 아빠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계신다.
우리 집은 부자는 아니어도 꽤나 화목하고 안정적인 가정이다. 아빠는 선생님이시다. 엄마는 의사이시고 오늘 밤은 집에 안 계신다. 10중 8구 당직이시겠지. 아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푹 한숨을 쉬는 아들을 힐끗 올려다보신다. 무슨 일 있냐? 넌 나만 보면 한숨이냐? 전생의 기억, 내가 사고를 당한 뒤 그토록 쾌활하시던 아빠는 단 이틀 만에 백발이 되어버리셨다. 주름이 훅 깊게 패어 마치 하룻밤 새십 년은 폭삭 늙으신 것 같았다. 그 후의 시간들은 우리 두 분 부모님께 생지옥과도 같았겠지. 눈시울이 찡해지지만 나는 애써씩 미소를 지어 보인다. 아니요, 저 한숨 안 쉬었어요. 안 쉬었다고요. 에이, 영감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나도 쿨쿨 자고 싶다, 이 녀석아. 아빠가 책을 내려놓고 털썩 일어서신다. 내 엄마가 그러더라. 너 요 며칠 통 잠을 못 자는 것 같다고. 밤마다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다고 말이야. 속에 열이 뻗친 모양이라고. 나보고 한방 영양탕 좀 끓여주라고 하시더라. 아빠는 주방으로 향하시며 투덜거리신다. 내 마누라는 나보다 널 더 챙긴다니까. 나는 아직 꼿꼿한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뒤를 쫄쫄 따른다. 당연하죠. 제가 엄마 친자식이잖아요. 사실 요 며칠 내가 잠을 설친 이유는 파티에서 미아에게 어떻게 고백할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했기 때문이었다. 산목걸이는 결국 져버렸지만 고백은 장렬하게 대폭발하며 박살났다. 수년간 모은 장학금 전부를 미아에게 쏟아붓고 부모님껜 단돈 1원 한 푼 안 썼건만 엄마는 아직도 내 수면을 걱정하며 밤을 지새우신다. 늦잠 같은 건 절대 안 주무시는 아빠는 내가 집에 돌아와 수프를 마시기를 꼬박 기다리신 거다. 아빠가 냄비 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동작을 멈추신다. 안에 한 그릇 더 뒀다. 엄마 오시면 드려라. 그러고는 고개를 돌리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서 있는 나와 딱 마주쳤다. 고작 국 한 그릇에 감동할 것까진 없잖아. 아빠가 멈칫한다. 돈 떨어졌냐? 용돈 필요해? 그렇다고 울 것까진 없잖아. 아빠가 날 빤히 쳐다본다. 난 억지로씩 웃음을 지어 보였다. 에이, 참. 그냥 갑자기 두 분 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빠가 눈을 끔벅인다. 오늘따라 아들 녀석이 뭔가 좀 이상하다. 아빠가 눈치채기도 전에 난 이미 그릇을 들고 밖으로 휙 나와버렸다. 아빠가 한숨을 쉬며 뒤따라오셨다. 무슨 일 있으면 다 털어놔라. 너도 이제 다 컸잖냐. 혼자 끙끙 앓는 것도 다 이해한다. 그거면 됐어.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 벅찬 일이면 우리한테 와야 한다. 넌 아직 어리잖냐. 알겠다고요, 영감님. 잔소리가 너무 많으시네. 난 고개를 숙인 채 국을 훌쩍 마셨다. 고개는 들지 않았다. 엄마 오시기 전에 얼른 자라. 안 그러면 또 기라. 대답하는 사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그릇 위로 떨어졌다. 알았다, 이 녀석아. 다 먹고 그릇은 그냥 둬. 내일 내가 씻을 테니까 일찍 자고. 맨날 밤새우지 말고. 아빠가 터덜터덜 안방으로 향하더니 문 앞에서 멈칫했다. 돈은 아직 있냐? 맨날 그 반 친구 도와준답시고 말이야. 건한테 돈 다 털리는 건 아니지? 우리 부모님은 정말 뼛속까지 좋으신 분들이다. 전생에 좋은 아들이 되어드리지 못한 게 그저 한스러울 뿐. 괜찮아요. 얼른 주무세요. 걱정 좀 그만하시고요. 아빠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다. 난 국을 다 먹고도 한참 동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전생의 마지막 3년은 온전히 병실에만 처박혀 지냈지. 사고로 내 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하루하루가 링거와 약의 연속이었다. 부모님과 베라가 꼬박 3년 동안 매일 번갈아 가며 내 곁을 지켜줬다. 이번엔 베라에게 꼭 잘해줄 거다. 부모님께도 당연하고 두 번 다시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어. 미야, 그 녀석은 그냥 과거에 처박혀 있으라지. 번뜩 생각 하나가 뇌리를 스쳤다. 잠깐 나 베라 연락처가 없나? 아, 말도 안 돼. 다급히 폰을 집어들고 검색했다. 아니나 다를까. 텅 비었다.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온다. 프로필 사진 하나를 꾹 눌렀다. 농구공과 텅 빈 코트 사진뿐이다. 야, 너 베라 연락처 있냐? 띠링. 즉각 물음표 하나가 날아왔다. 이제 호구지 탈탁이 바꾼 거냐? 그래도 보는 눈은 확실히 나아졌네. 이 독설 넘치는 목소리, 내 절친 네오 녀석이다. 내가 미아한테 호구짓하는 꼴을 못 보겠다며 최근엔 서로 말도 안 섞고 지냈다. 오늘 밤 내가 고백할 거라는 걸 알고는 열불이 터져서 파티에도 안 온 녀석이다. 하지만 전생에선 내가 미아 때문에 다쳤다는 걸 알자마자 여전히 사이가 나빴는데도 학교에 대학 합격증을 받으러 갔다가 캠퍼스 한복판에서 미아를 개박살 냈었지. 어찌나 무자비하게 쏟아부었는지 미아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들었다.
그러고 나중엔 길거리에서 다른 남자랑 시덕거리는 미아와 마주치곤 참지 못했었다. 또다시 들이받은 거다. 같이 있던 남자가 주먹을 날렸고 레오도 맞받아치면서 결국 둘 다 경찰서 신세를 졌다. 알고 보니 그놈 꾀백이 있는 놈이었다. 그 싸움으로 레오는 전과가 남았고 평생 공무원 시험은 쳐다보지도 못하게 돼버렸다. 지금 레오의 가시 돋친 문자를 보니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해져 온다. 그래도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 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농구 한판 콜? 정적. 곧바로 음성 메시지가 날아왔다. 짜증이 100% 농축된 목소리. 농구? 제정신이냐? 방학 숙제도 다 못 끝냈는데 이틀 뒤면 개학이거든? 나중에 시간 날 때나 해. 그러더니 연락처 카드를 하나 보낸다. 베라의 연락처다. 같은 동아리였으면서 연락처도 안 갖고 있었냐? 쪽팔린 줄 알아라. 압도적 감사, 아버님 같은 짤을 하나 날려주고는 연락처 카드를 터치했다. 엥, 이미 내 연락처에 있잖아. 깜빡. 채팅방을 열어보니 실제로 메시지를 나눈 기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걸 읽는 건 명치를 정통으로 맞은 기분이었다. 매번 명절마다, 내 생일마다 그녀는 칼같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었다. 그리고 매번 나는 딱 한마디로 답했다. 고마워. 두 눈을 질끈 감았다. 코끝이 찡해진다. 갑자기 단 한 글자도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내가 몰랐던 베라의 비밀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걸까? 그녀의 SNS 피드에 접속한다. 한편 미아는 집에 도착한다. 할머니는 이미 잠든 상태. 낡고 허름한 아파트. 계단 불빛조차 망가져 있다. 제기랄. 그리고 스톤 녀석은 이름답게 입구에 그녀만 달랑 내려놓고 가버렸다. 어둠 속에 홀로 선 미아, 내 생각을 한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년을 하루같이 그녀의 문 앞까지 바래다 줬었지. 터덜터덜 방으로 올라가 폰을 확인하지만 내 연락은 없다. 짜증나. 휙 폰을 침대에 내던진다. 샤오 녀석. 진짜 선 넘었잖아. 사과만 하면 못 이기는 척 용서해 주려 했는데. 뭐, 좋아. 나도 이제 그 녀석이랑 끝이야. 오늘 밤 내가 쥐어준 목걸이로 그녀의 손끝이 스르륵 향한다. 타닥타닥. 미아는 다시 폰을 집어들고 SNS에 글을 올린다. 밤이 너무 춥네. 네가 보고 싶어. 네가 날 벌써 질려버렸다 해도. 그리고 기다린다. 내 반응을 애타게 바라며. 하지만 다음 날이 밝아도 쥐죽은 듯 조용하다. 개학 첫날 레오 녀석이 일찍 등교한다. 교실이 벌써 반이나 찬 걸 보고 흠칫 놀란다. 뭐야? 날 발견하고는 눈썹을 깠다. 올린다. 벌써 왔냐? 내 공주님 모시러 안 가고? 전생에 난 스쿨버스보다 먼저 도착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아를 에스코트했었지. 내 이런 모습이 익숙했던 레오에겐 책상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미치도록 어색한 거다. 한마디 안 하고는 못 빼기는 눈치군. 교과서에서 시선을 휙 들어 올린다. 비꼬지 마라. 아침 사왔다. 쌤 오기 전에 얼른 처먹어. 책상 위에 두유와 계란 크레페를 빤히 보는 레오. 표정은 확 밝아지면서도 말투는 여전히 날카롭다. 우리 집 아침 장사하는 거 알면서 뭐 하러 먹을 걸 사오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망설임 없이 우적우적 씹어먹는다. 오버하지 마라. 수업 시작 직전 교실이 꽉 차오른다. 마지막 크레페 조각을 꿀꺽 삼킨 레오가 드디어 날 정면으로 응시한다. 그래서 미아랑은 대체 어떻게 된 거냐? 진짜 호구지 끝낸 거야? 끝이다. 내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빡세게 공부해서 대입시험 부수고 내 살 길이나 찾아야지. 레오가 날 물끄러미 쳐다본다. 그럼 그날 밤엔 왜 베라의 연락처를 물어본 거냐? 녀석이 한쪽 눈썹을 쓱 올린다. 설마 걔가 너 좋아하는 거 눈치 못 챈단 소린 안 하겠지? 나는 레오를 획 돌아보았다. 너 알았냐? 알만한 놈들은 다 안다고. 눈앞에 진짜 보석을 두고도 쓰레기나 떠받들며 눈먼짓 한 건 너 하나뿐이라고. 레오의 얼굴에 경멸이 서리지만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갔었지. 대화가 이어지던 중 앞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란이 일어난다. 눈가가 새빠래진 채 걸어 들어오는 미아를 소피가 둘러싸고 호들갑이다. 미아, 왜 이렇게 늦었어? 샤오는 벌써 왔는데. 미아의 발걸음이 우뚝 멈춘다. 촉촉해진 눈망울로 획 나를 돌아보는 그녀. 난 무심하게 시선을 올렸다. 내 눈동자에 남아있던 한 가닥의 온기마저 그녀를 본 순간 싸늘하게 식어버린다. 난 고개를 돌리며 레오에게 중얼거렸다. 부탁이니까 그냥 무시해. 레오가 코웃음을 친다. 흥. 미아를 쓱 훑어보고는 입을 다물어버린다. 그 무관심이 미아의 눈물샘을 툭 터뜨려버렸다. 이틀 동안 꾹 참으며 먼저 연락을 안 하고 하루에 한 번 SNS에 글을 올리며 내가 먼저 숙이고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지독한 침묵뿐. 결국 그녀의 멘탈이 와르르 무너졌다. 나에게 메시지를 전송한다. 샤오, 나 계란 크레페 먹고 싶어. 하지만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에러 창이 뜬다. 상대방과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아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그가 날 차단했어.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내 SNS 프로필을 띄운다. 텅 완벽하게 비어있다. 상처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은 곧 순수한 패닉으로 돌변한다. 허둥지둥 준비를 마치고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다. 아니나 다를까 늘 보이던 익숙한 실루엣은 온데간데 없다. 미아쩐, 왜 우는 거야? 타이밍 좋게 나타난 스톤이 그녀의 눈물을 보고 깜짝 놀라 외친다. 무슨 일이야? 녀석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진다. 교실 안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다. 오직 내 고개만 빼고 난 묵묵히 고개를 쳐박고 방금 푼 정답을 쓱쓱 적어 내려갈 뿐이다. 샤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미아는 스톤이 건넨 티슈 따윈 거들 떠보지도 않는다.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다. 그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법을 너무도 잘 안다. 뚝뚝 눈물방울이 떨어져 내린다. 가냘프게 떨리는 목소리. 왜 날 차단한 거야? 멈칫, 내 펜이 멈춘다. 마침내 녀석을 올려다봤다. 완전 익숙한 패턴. 상처받은 표정,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 마치 내가 대역죄라도 저지른 것 같군. 전엔 이 표정에 수백 번도 넘어갔지만 이번엔 그저 똑바로 쏘아볼 뿐. 싸늘하게. 연락처 정리 중이었어. 필요 없는 인간들이 좀 있어서 말이야. 그 한마디에 미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다. 필요 없는 인간이라니. 난 말없이 녀석을 빤히 쳐다보았다. 웅성웅성 반녀석들이 흥미진진한 막장 전개에 굶주린 듯 귀를 쫑긋 세운다. 하지만 타이밍도 참. 담임 선생님이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와 버렸다. 미아는 여전히 뚝뚝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인다. 소피가 뻘쭘해하며 슬쩍 휴지를 건넨다. 속으로는 대체 무슨 일인지 미치도록 궁금해하면서 미아는 휴지를 받아들고 소리 없이 고맙다고 뻐끔거리더니 눈물을 닦고 책상에 가방을 내려놓는다. 무심코 서랍에 손을 넣은 그녀. 뭔가 따뜻한 게 만져진다? 휙 꺼내보니 아침 식사잖아? 그녀의 두 눈이 반짝 빛났다. 역시 자오 녀석, 날 진짜 무시할 리가 없지. 그냥 삐친 것뿐이었어. 내 말이 맞지? 스톤 때문이었나? 자오 이 자식, 성질머리 좀 고쳐야 한다니까? 속으로는 투덜거리지만 사실 그 안엔 찐 당황스러움이 숨어있다. 요새 샤오의 태도는 도통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지. 널린 게 나 좋다는 남자들이지만 샤오만한 호구는 없다고. 만지작. 목걸이를 매만지는 손길. 수업 끝나면 우아하게 틈을 좀 줘야겠어. 넓은 아량으로 말이야. 공개적으로 망신 준 건 나중에 뼈저리게 갚아주지. 그렇게 생각하며 기지개를 쫙 켜고 일어났는데 눈이 시뻘건 미아가 내 책상 위에 창펀과 목걸이를 툭 내려놓는 게 아닌가. 녀석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린다. 우리 이제 남남인 것 같으니 전부 다 가져가. 이제 나한테 잘해주지 마. 두 번 다시는. 그러면서도 미련 뚝뚝 떨어지는 처량한 눈빛으로 주변을 알짱거린다. 옆에서 레오가 눈알이 빠져라 격하게 흰눈을 뜬다. 뭐냐 이건. 한국 막장 드라마라도 찍어? 미아는 자리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샤오가 와서 달래주겠지? 3, 2, 1. 10초도 채 되기 전 익숙한 손이 툭 가방을 녀석의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입꼬리가 싹 올라가려는 찰나 내 목소리가 꽂혔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냐. 목걸이는 도로 가져가지. 팔면 푼돈이라도 나오겠지. 미아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반면 내 기분은 완전 최고조. 전부터 돌려달라고 할까 벼르고 있었는데 도저히 말이 안 나왔거든.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목걸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럭키, 아깝네. 한 번 썼다 이거지? 벌써 중고품이 되어버렸잖아. 야, 레오, 너네 집 근처에 중고 귀금속 가게 있지 않았냐? 방과 후에 같이 가서 이딴 거 팔아치우자고. 그래도 꽤 괜찮게 쳐줄지 모르잖아? 이번엔 레오 녀석도 진짜 믿는 눈치다. 드디어 내가 호구짓을 청산했다는걸? 녀석의 긴장이 스르륵 풀렸다. 어젯밤 차인 충격으로 드디어 내 머리가 어떻게든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오냐, 하나 있지. 아직 삐까뻔쩍한 게 꽤 새 것 같은데. 그냥 너희 어머니 갖다 드리는 건 어때? 되팔면 수수료로 몇백은 날아갈걸. 안 돼. 우리 엄마는 딴 놈이 걸치던 중고품 따위 안 좋아하시거든. 때가 탔잖아.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필터링조차 안 거친 말이었다. 저 앞자리에서 미아는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눈물이 온층 쏟아지는 걸 느꼈다. 오늘 샤오 녀석, 대체 왜 저러는 거야?
기막힌 타이밍에 스톤이 호다닥 달려오더니 책상 위 아침밥을 보고 호들갑을 떤다. 야, 미아쨋, 왜 안 먹어? 거기 새로 오픈한 데라고. 아침 내내 줄 서서 사온 건데. 상처받고 분노 폭발 직전인 미아. 내 입에서 나온 때가 탔다는 말에 끌어오른 빡침이 그대로 스톤에게 향한다. 그녀가 봉투를 확 낚아채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스톤 면상에 내던졌다. 퍽! 누가 내깟 놈 아침 사달래? 내 앞에서 싹 다 꺼지라고. 의자를 걷어차더니 씩씩대며 밖으로 튀어나갔다. 정통으로 맞은 스톤은 멍 때리며 서 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도 안 된 표정이다. 옆에서 이 꿀잼 관전 포인트를 지켜보던 남학생 하나가 씩 웃는다. 야 스톤, 우리 반 미소녀께선 그거 샤오가 준 줄 알았나 봐. 알고 보니 내 녀석이라서 그러잖아. 너한텐 관심 1도 없대. 확 스톤이 고개를 돌려 날 노려본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샤오, 이 파렴치한 자식. 내 놈이 줬다고 입 턴 거냐? 난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착각한 건 그쪽이지. 내 알 반이잖아? 훗, 콧방귀를 뀌어주었다. 너한테 음식 던진 애한테 따지긴커녕 나한테 지저대다니. 뭐냐, 너 개라도 돼? 만만한 놈만 골라 무는 거냐고. 반 전체가 숨 막힐 듯 쥐죽은 듯 고요해진다. 정적. 다들 내 얌전하고 반듯한 모습에만 익숙했으니까. 하지만 오늘 난 그 이미지를 처참하게 박살 내버린 것이다. 콱쾅. 레오가 엄지를 쳐 치켜 세우고는 넋이 나간 스톤을 향해 비웃음을 날린다. 만만한 샌드백 치는 건 끝났냐? 그 만만하던 녀석이 드디어 각성했거든. 딴 놈이 나타나서 네 여신님 호구 노릇 하기 전에 가서 달래주기나 해. 영영 나가리 되기 전에 말이야. 스톤의 얼굴이 시퍼렇게 굳어버린다. 빠지. 녀석은 내게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눈총을 쏘아붙이고는 획 돌아서서 가버렸다. 레오가 나를 쳐다본다. 너 언제부터 그렇게 발톱을 드러낸 거냐? 입을 날카롭게 놀리면 다 그만한 보상이 있는 법이지. 네가 왜 이 짓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겠군. 나는 녀석에게 씩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침에 그 난리법석 이후 미아는 2번 다시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 당황하긴 했지만 그녀는 내가 화난 이유가 단지 자기가 거절했기 때문이고 스톤이 알랑거리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비련의 여주인공 같은 표정으로 주변의 모든 남자를 무시했지만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한 생각만큼은 멈출 수 없었다. 샤오가 정말로 나랑 끝내려는 거면 어떡하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차가운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오전 내내 그녀의 마음은 붕 뜬 채 허공을 맴돌았다. 점심시간 종이 딩동 울리자 남학생들은 마치 경주라도 하듯 문을 향해 우다다다 달려나갔다. 나는 레오를 질질 끌고 갔다. 녀석이 목청껏 항의했다. 아,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 구내식당 탕수갈비는 월요일에만 나온다고. 나는 이미 다급한 목소리로 녀석을 끌어당기며 전력 질주하고 있었다. 우리 뒤에서 미아는 창백해진 얼굴로 멀어지는 우리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소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오늘 너랑 같이 밥 먹어도 돼? 소피는 그녀의 가련한 표정을 보더니 하하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근데 미아, 너랑 샤오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질문 하나에 미아의 2눈이 다시금 붉게 달아올랐다. 소피가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손을 내저었다. 신경 쓰지 마. 말 안 해도 돼. 괜찮아, 괜찮아. 미아가 훌쩍이며 눈가를 훔쳤다. 그냥 식당으로 가자. 2 소녀는 함께 밖으로 나섰다. 구내식당 배식줄에서 내가 식당 안을 샅샅이 스캔하는 걸 본 레오가 호기심을 보였다. 누구 찾아? 사실 난 탕수갈비를 좋아하지도 않지만 베라가 환장한다는 건 알고 있지. 전생에서 그녀는 이 식당 탕수갈비가 그립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다. 그건 엄청나게 좋아한다는 뜻이다. 아니나 다를까 입구에서 릴리를 억지로 끌고 허둥지둥 들어오는 베라를 발견했다. 하지만 줄은 이미 끝도 없이 길었다. 저 맨 뒤에서부터 줄을 서면 탕수갈비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릴리가 한숨을 쉬며 베라를 쳐다보았다.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실망감이 역력하게 묻어나왔다. 진짜 미안해 베라. 이건 다 내 잘못이야. 갑자기 그날만 아니었어도 안 놓쳤을 텐데. 네, 잘못 아니야. 오늘 못 먹으면 다음 주에 다시 오면 되니까. 베라가 긴 줄을 슬쩍 쳐다보았다. 아마 못 먹을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베라는 묵묵히 줄 맨 뒤에 가서 섰다. 그녀들 2명 뒤에는 미아 일행이 서 있었다. 미아가 자기 앞쪽에 선 베라를 쳐다보았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모든 이의 시선을 빨아들이는 그런 압도적인 존재감. 그 사이 나는 당당히 걸어가 탕수갈비 3인분을 주문했다. 2개는 포장해주세요. 너 이 반찬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냐? 이제 포장까지 해서 집에 가져가게?
레오가 황당하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녀석을 쓱 쳐다보았다. 너나 잘해라. 내가 포장 용기 2개를 들고 줄 맨 뒤쪽으로 향하는 걸 보자 레오의 머릿속에 번쩍 하고 스쳤다. 이 자식, 설마 진짜로 미아 주려고 갈비를 포장한 건가? 베라는 자기 뒤에 미아 일행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때 흥분에 찬 목소리가 확 터져나왔다. 미아, 저기 봐. 샤오잖아.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저 포장 음식 무조건 너 주려는 걸 거야. 베라는 내 이름에 위험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녀가 고개를 휙 들자 두 손에 탕수갈비 포장을 들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오늘 걘 진짜 구제불능이었어. 나 갤랑 말하네. 미아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마음과 알량한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무심한 척 베라 쪽을 힐끗 보았고 아니나 다를까 베라의 시선은 내게 확 꽂혀 있었다. 그리고 나는 미아가 있는 쪽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다. 미아의 가슴속에 꽉 뭉쳐있던 응어리가 사르르 풀렸다. 샤오가 자기를 진짜로 무시할 리 없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머리카락을 쓱 쓸어 넘겼다. 심장이 뜻밖의 두근거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해주기로 결심했다. 중요한 건 난 정말 미아. 일행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실이다. 너 진짜 못 말린다. 레오가 투덜대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녀석이 나를 휙 흘겨보았다. 언제까지 이럴 셈이냐? 아휴,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내번졌다. 대체 뭘 불평하는 거냐고 따지려던 찰나 내가 이미 베라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먼저 베라에게 포장 음식을 건네주고 나서 레오를 처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내가 베라에게 다가가 입을 떼기도 전에 미아의 목소리가 확 끼어들었다. 창백한 손 하나가 내 손에서 봉투를 휙 낚아챘다. 나 주려고 이거 포장해줘서 고마워. 나는 그 즉시 봉투를 획 빼앗아 왔다. 그러고는 얼어붙은 미아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아니, 무슨 뻔뻔함이라. 이거 내 거 아니야. 그 말은 마치 뺨을 후려 갈기는 것처럼 찰싹 꽂혔다. 사방에서 사람들의 고개가 내 쪽으로 휙휙 돌아갔다. 나는 그 시선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나는 미처 표정을 굳히지 못한 베라를 향해 돌아섰다. 베라, 이거 널 위한 거야. 미아에게 보여줬던 차갑고 짜증 섞인 기색은 눈 녹듯 사라졌다. 내 목소리는 한없이 부드러웠다. 숨죽여 흥미진진한 막장극을 구경하던 군중들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쇼가 되어버린 것이다. 학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소녀, 그들 사이를 날카롭게 가로지르는 숨막히는 순간 릴리가 옆구리를 살짝 꼬집자 베라가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시선이 내 손에 들린 두 도시락 상자로 꽂혔다. 내게 주는 거야? 응. 여분으로 2개 더 샀지. 네가 이 줄에 서 있는 걸 봤거든. 너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녀를 바라보는 내 목소리에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미아는 이미 내 안중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미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핫!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녀를 비웃는 화살처럼 쏟아졌다. 찌릿! 나와 베라를 무섭게 노려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 식당을 뛰쳐나갔다. 헉! 소피가 화들짝 놀라며 그 뒤를 허둥지둥 쫓아갔다. 그때 누군가 슬며시 말을 꺼냈다. 샤오, 미아가 방금 울면서 뛰쳐나갔는데. 하지만 내 표정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철벽! 나는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훗! 릴리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절친 쩐제 짝사랑이 드디어 빛을 보려나 보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내 손에서 음식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고마워, 꼬마 녀석아. 오늘 못 먹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다고. 베라의 시선도 내게 향했다. 그녀는 방금 미아와 있었던 모든 일, 심지어 미아가 쏘아붙인 매서운 눈빛까지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 베라도 부정할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온기가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도도한 얼굴엔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대신 턱을 살짝 치켜들며 새침하게 말했다. 단호한 목소리. 돈은 나중에 계좌로 보내줄게. 뒤에서 릴리가 눈을 굴렸다. 절친의 저 자존심 세고 까칠한 버릇이라니. 다들 고고한 얼음꽃이라고 부를 만하다니까. 난 그저씨 미소 지을 뿐. 좋아, 콜. 우리가 가서 자리 잡아놓을게. 너희는 식판 챙겨서 와. 나는 팝콘각이라며 신나게 구경하던 레오를 무리해서 휙 끌어냈다. 자리에 앉자마자 레오가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너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냐? 녀석이 테이블 너머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오늘 영 딴 사람 같다니까. 레오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불알 친구다. 그 누구보다 나를 속속들이 잘 아는 녀석. 내가 미아 꽁무니를 그만 쫓고 살짝 무시할 거라 예상은 했겠지만 하지만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른 레벨이잖아. 평소의 내 모습이 절대 아니다.
나는 녀석의 혼란스럽고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빙긋 웃었다. 그냥 미련을 버렸어. 남들 눈치나 보면서 인생 낭비할 바에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100번 낫지 않겠냐? 레오가 꿀먹은 반저리가 되었다. 아무 말 없이 끄덕끄덕. 그 마인드 맘에 쏙 드네. 예전엔 센 척 오지게 하더니 인싸인 척했지만 실상은 다들 너를 호구로만 봤다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레오, 너 왜 친구가 없는 줄 아냐? 네, 주둥이는 흉기 그 자체거든. 레오는 전혀 타격 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부글거리는 무리가 다 무슨 소용이야? 진짜배기 친구 하나 찾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고. 눈앞에 레오를 보니 전생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내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끄덕.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명당을 잡아서 베라와 점심을 먹으려던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그녀는 음식을 포장해서 가버렸다. 하지만 떠나면서 그녀가 우리 쪽을 힐끗 돌아보았다. 찌릿! 나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씩 날려주었다. 팟! 베라는 황급히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총총총 발걸음이 평소보다 묘하게 빨라 보였다. 레오는 실실 쪼개는 내 얼굴을 보며 역겹다는 듯 똥 씹은 표정을 지었다. 너랑 베라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인데? 그냥 미야, 질투심 유발 작전 아니었어? 나는 녀석을 힐끗 보며 말했다. 아직도 딱 보면 모르겠냐? 레오가 빨리 불라는 듯 계속해보시지 하는 표정을 지었다. 절레절레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비밀이야. 숨겨진 보석을 하나 찾았는데 나 혼자만 독차지하고 싶어졌다고 해두지. 레오는 내가 드디어 미친 거 아니냐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나는 그저씩 웃을 뿐이었다. 징? 그때 내 폰이 울렸다. 수백 번도 더 훔쳐보면서 차마 먼저 톡을 못 보냈던 그 프사가 화면에 떴다. 그리고 띠린 계좌 송금 알림까지. 나는 송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보냈다. 베라, 돈은 넣어둬. 저번에 사준 버블티까지 싹 다 합쳐서. 대신 나한테 저녁이나 소시지, 전송, 그리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하지만 베라의 답장이 오기도 전에 띠링, 미아에게서 문자가 날아왔다. 샤오, 우리 늘 가던 아지트에서 기다리고 있어. 너 올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일 거야. 빠직, 문자를 본 내 눈썹이 꿈틀거렸다. 아차, 이 빌어먹을 번호를 차단하는 걸 깜빡했네. 내 손가락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차단 완료. 시익 내 얼굴에 뼛속까지 짜릿한 미소가 번졌다. 단 2초 만에 환희에서 무표정으로 돌변하는 나를 보며 레오는 소름이 돋은 듯했다. 야, 너 진심 어디 절에라도 가서 굿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몇 년 동안 네가 흑마법에라도 걸린 것처럼 맛이 가보였다고. 녀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미아 그 녀석의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거냐? 그렇게 예쁘지도 않잖아. 성적도 평범하고 매일 연약한 척, 무력한 척, 맨날 피해자 행세나 하고 말이야. 도대체 어디가 좋다는 건지 진짜 일도 모르겠다니까. 녀석을 보며 나도 진지하게 생각에 잠겼다. 애초에 난 왜 미아한테 반했던 거지? 1학년 때 우린 같은 반이었다. 그 녀석 집안은 꽤나 가난했고 학비까지 면제받을 정도였지. 처음엔 딱히 관심도 없었다. 그냥 성격 좋은 애구나 싶었지.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는 법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길고양이들이 모여드는 뒷문을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곳엔 작고 가녀린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 고양이 통조림을 주며 너무나도 다정하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그 장면이 뇌리에 확 꽂혀버렸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난 그저 씩 웃으며 말했다. 그땐 뭔가에 홀렸었나 봐. 누군가를 좋아해서 모든 걸 바친 것.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 끝이 어땠는지 아니까 여전히 입맛이 쓰다. 그래서 이번 생엔 2번 다시 같은 실수는 안 해. 조금 실망이군. 점심시간이 끝났는데도 베라한테선 답장이 없다. 오늘 밥 먹긴 글렀나 보네. 소피가 휙 돌아보며 물었다. 샤오, 미아 어디 갔어? 난 멍하니 녀석을 쳐다보았다. 내가 어떻게 알아? 너희 둘 짝꿍 아니야? 너도 모르면서 나한테 묻는 거냐? 소피가 눈을 깜빡였다. 미아가 지금 연문 쪽 정원에서 널 기다리고 있잖아. 메시지 못 받았어. 난 그저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폰 화면이나 쓱쓱 넘겼다. 레오가 싸늘한 코웃음을 쳤다. 소피, 이 이야기에서 네 역할이 뭔지 알아? 미아가 주인공이고 넌 그냥 엑스트라야. 그 녀석이 까라면 까는 거지. 소피가 휙 돌아보며 찌릿 노려보았다. 네가 엑스트라겠지. 녀석은 씩씩거리며 자리로 돌아갔고 다시는 미아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미아는 정말 점심시간 내내 그 정원에서 죽치고 기다렸다. 하지만 샤오는 끝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종칠 시간이 다가오자 멘붕에 빠진 그녀는 소피에게 다급히 문자를 날렸다. 소피한테 슬쩍 샤오에게 귀띔해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대체 왜 안 온 거야? 소피의 답장은 짧고 매몰찼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너 입 없냐? 액정 너머로도 빡친 기운이 팍팍 느껴졌다. 미아는 멍하니 화면을 응시했다. 내가 없는 동안 교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그렇다고 진짜 수업을 짤 배짱은 없었다. 결국 그녀는 교실로 돌아간다. 아니나 다를까. 내가 그곳에 떡하니 앉아있었다. 앉아있어. 그녀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난 고개를 푹 숙인 채 문제집만 팍팍 풀었다.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로. 미아는 또다시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한테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건지. 녀석은 여전히 일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남은 하루 종일 저녁 시간만 못 빠지게 기다렸다. 고3은 야간 자율학습 필수. 하지만 중간에 이 시간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있지. 미아는 하루 종일 거의 굶다시피 했다. 점심이라곤 카드로 산 빵 한 조각이 전부였고 방금 확인해보니 카드 잔고는 고작 $90 남짓. 종이 울리자마자 미아는 즉시 나를 향해 휙 돌아보았다. 같이 밥 먹을래? 평소보다 훨씬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예전에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레오가 벌떡 일어섰다. 그 목걸이 아직도 팔 거냐? 하지만 내가 일어서는 순간 덥석 내 손이 붙잡혔다. 미아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목소리가 푹 가라앉았다. 샤오, 그 목걸이는 선물이잖아. 진짜 안 돌려받을 거야? 난 드디어 그녀를 똑바로 응시한 뒤 내 손목을 꽉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슥 부드럽게 그 손을 떼어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선물이라고. 오늘 아침에 네가 돌려줬고 그걸로 뭘 하든 내 마음이야.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어, 샤오. 다시 돌려받고 싶어. 미아가 속삭였다. 안타깝게도 난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어쩌냐? 난 싫은데. 그리고 난 레오를 향해 돌아섰다. 가자. 미아는 얼어붙은 채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나가는 내 뒷모습만 지켜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푹 숙였다. 멘붕.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다는 거지? 이 내내 교실 뒤편에서 대기 타고 있던 스톤. 그는 내가 나가는 걸 지켜보더니 다가와 미아 앞에 쭈그리고 앉아 휴지를 내밀었다. 미아, 너무 슬퍼하지 마. 샤오는 마음이 떠난 것 같아. 아까 식당에서 베라랑 얘기하는 거 봤어. 그 녀석은 널 만날 자격이 없어. 샤오가 그럴 리. 미아는 그의 손을 팍 뿌리치며 일어섰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차갑게 깔보는 눈빛을 쏘아보냈다. 내 옆에서 꺼져. 휙, 그녀가 뒤돌아 걸어가 버린다. 레오랑 난 이미 출발했다. 목걸이를 팔고 저녁을 먹으러. 하지만 교문에 도착한 순간 징징 폰이 울렸다. 베라다. 뭐 먹고 싶어? 지금 당장. 난 우뚝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레오를 돌아보며 말했다. 나 안 갈래. 발 빼시겠다? 레오도 눈썹을 치켜뜨며 멈춰섰다. 솔직히 이거 중고로 팔면 똥값인데. 하지만 난 대답 대신 목걸이를 꺼내 녀석의 손에 꽉 쥐어줬다. 네가 대신 팔아줘. 오늘 저녁에 뭘 먹든 내가 다 쏜다. 나 갈 데가 생겼어. 나중에 제대로 보상할게. 난 휙 돌아서서 학교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레오가 뒤에서 소리쳤다. 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렸다. 그저 손만 까딱 흔들 뿐. 빌어먹을. 얼마에 팔진 말해줘야지. 레오는 손바닥에 놓인 목걸이를 멍하니 쳐다보며 서 있었다. 솔직히 그딴 건 내 알바 아니다. 애초에 저 목걸이를 다시 가져올 생각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받든 완전 개이득인 거지. 게다가 거머리 같은 미아를 드디어 떨쳐냈으니 인생 참 달콤하네. 난 교사로 달려가며 베라에게 문자를 보냈다. 베라, 나 1층이야. 너 어디야? 근처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야, 딱 여기야. 목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점심때 봤던 릴리와 함께 서 있는 베라였다. 난씩 웃으며 가볍게 뛰어갔다. 미안. 문자 방금 봤어. 베라는 해질녘 눈부신 역광 속에서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달려오는 그를 바라봤다. 단 한 번도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풍경이었다. 그녀에게 가장 익숙한 내 모습은 언제나 다른 사람을 향해 달려가는 뒷모습이었으니까. 사실 문자를 보낸 건 베라가 아니었다. 뭐라고 보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쉬는 시간, 결국 참다 못한 릴리가 폭발했다. 그녀는 베라의 폰을 확 낚아채서 직접 문자를 전송해버렸다. 베라가 당황해서 릴리의 팔을 붙잡고 매달릴 때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릴리는 이미 나를 이쪽으로 불러버린 것이다. 너희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저 꼬맹이도 확실히 마음에 든 눈치야. 릴리의 그 말에 베라의 머릿속은 어떻게 어색하지 않게 대답할지 미친 듯이 굴러갔다. 하지만 릴리는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았다. 너희 둘이 밥 먹어.
올 때 쪽문에 있는 냉면이나 좀 포장해오고. 땡큐. 난 놀라서 릴리를 쳐다봤다. 넌 안 가? 릴리가 손을 허이허이 저었다. 안 가. 오늘까지 내야 할 과제가 산더미거든. 오늘은 너희 둘이서만 가라. 난 위로 올라갈게. 릴리는 아직도 꿀먹은 벙어리인 베라를 쿡 찌르며 귓속말을 속삭였다. 꽉 잡아. 그러곤 뒤도 안 돌아보고 쿨하게 계단을 올라가 버렸다. 난 여전히 한마디도 없는 베라를 향해 돌아섰다. 갈까? 눈부시게 예쁜 얼굴을 내게로 돌린 베라의 목소리엔 날선 가시가 돋쳐 있었다. 넌 여자애들한테 다 그렇게 부르니? 그 말에 난 얼어붙었다. 아니, 내가 진짜 부르고 싶은 호칭은 따로 있지만 그걸 입 밖으로 낼 순 없잖아. 그래서 난 그냥씩 웃어 보였다. 난 널 레이라고 부를래. 남들은 다 네 이름으로 부르잖아. 난 뭔가 다르게 부르고 싶거든. 내 앞에 그녀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화끈. 콧방귀를 뀌며 휙 고개를 돌린 그녀는 걸음을 재촉하며 쏘아붙였다. 맘대로 해. 어차피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난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않고 단숨에 따라붙었다. 맞아. 그냥 이름이지. 그래서 우리 뭐 먹을 건데? 레이라는 그 한마디가 여전히 베라의 얼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그녀는 걸음을 더 빨리 하며 본심보다 훨씬 뾰족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아무거나. 내가 사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네가 골라? 난 그냥 돈만 내면 되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녀는 후회했다. 행여나 내가 짜증을 낼까 두려워 살짝 눈치를 보며 그녀의 목소리가 푹 가라앉았다. 그냥 릴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 곧 수업도 있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다. 그녀의 머릿속엔 온통 샤오가 이제 짜증나겠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도대체 왜 이놈의 성격은 고쳐지질 않는 걸까? 하지만 난 일도 짜증나지 않았다. 난 곰곰이 생각하며 말했다. 후문 쪽 노점에서 국수 먹자. 거기 새로 연 가게가 있거든. 맛있는진 아직 모르지만 평온하게 변함없는 내 목소리에 베라가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다정하다는 건 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피부로 직접 느낀 건 처음이었다. 말없이 조용해진 그녀를 보며 난 가볍게 물었다. 국수는 별로야. 다른 데로 갈까요, 선배? 선배는 휙 고개를 돌렸다. 난 국수 좋아해. 그럼 국수로 하죠. 국수 가게는 아직 가오픈 기간이었다. 안에는 테이블이 2~3개뿐이었다. 베라 선배와 같은 걸로 주문한 뒤 점원에게 말했다. 2그릇 다 고수는 빼주세요. 베라 선배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가 고수랑 파 안 먹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난 그저씩 웃었다. 예전에 식당에서 친구분한테 말씀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베라 선배가 눈을 꺼버겼다. 내가 그랬었나? 기억나진 않지만 내가 굳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여겼는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시선은 자꾸만 선배의 얼굴로 향했다. 전생의 선배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한 달을 고통 속에서 허덕였다. 그리고 그 전 한 달 동안은 선배를 전혀 보지 못했었다. 내 얼굴에 뭐 묻었어? 내 시선이 너무 빤했나 보다. 선배가 당황했다. 선배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뺨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배가 너무 예뻐서요. 베라 선배의 움직임이 뚝 멎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들어봤겠지만 나한테 이런 말을 듣는 건 처음일 거다. 순간 아차 싶었다. 너무 들이댔잖아. 나는 헛기침을 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선배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개성있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말해놓고 보니 이게 더 최악이다. 아니나 다를까. 선배는 완전히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냐는 듯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쌍둥이도 아닌데 말이다.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다. 어색한 기류가 쫙 깔렸다. 나는 속으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다. 나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예전엔 어떤 대화든 끊기지 않게 잘 이끌어갔는데 선배를 슬쩍 훔쳐보았다. 선배는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선배가 입을 열었다. 나랑 여기 앉아있는 게 어색하면 억지로 안 그래도 돼. 나도 딱히 막 나오고 싶었던 건 아니니까. 선배 생각에 나는 차마 예의상 메시지를 거절하지 못해 나온 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불편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다. 선배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다. 이 어색한 공기 때문에 내가 숨막혀 할 거라고 오해한 채 나는 선배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긴장했거든요. 베라 선배가 고개를 들었다. 긴장해? 넌 껴찬 관중석 앞에서도 토론 대회를 했던 애잖아. 그 순간 벌락 기억이 났다. 베라 선배와 나는 토론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었다.
나는 1학년 신입생이었고 선배는 1년 위인 부기장이었지. 그러다 미아가 내가 동아리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고 해서 그냥 훌쩍 그만둬버렸었다. 선배가 따로 날 불러서 이유를 물어봤던 것 같은데 그때 난 미아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 대충 무슨 핑계를 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선배의 입에서 토론 이야기가 나오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 선배는 무심결에 내번고는 방금 자기가 먼저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걸 깨달았다. 기억 안 난다고 하기엔 너무 속 보인다. 선배는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내 말은 후배 여자애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생각났다는 거야. 그게 다야. 녹화본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전 아무것도 저장해두질 않았거든요. 나는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한숨을 쉬었다. 제가 그때 어땠는지, 선배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베라 선배가 나를 힐끗 보았다. 녹화본 있어. 동아리 보관소에 있을 거야. 좀 뒤져봐야 하겠지만 내 얼굴에 확 번지는 화색을 감출 수 없었다. 진짜요? 하지만 전 이제 동아리원도 아닌걸요. 제가 볼 수나 있을까요? 선배는 내가 진심으로 신나하는 걸 보고는 애써 쿨한 척했다. 시간 나면 한번 찾아볼게. 시간이 난다면 말이지만 사실 선배의 휴대폰 안에는 그 녹화본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다.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셀 수 없이 많이 돌려본 그 영상이 그 녹화본이 선배의 모든 마음이 시작된 곳이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며 나를 힐끗 보던 선배는 이미 미소 짓고 있는 내 눈과 마주쳤다. 선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더 어색해질 뿐이다. 그래서 선배는 내 시선을 마주한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통제할 수 없이 달아오르는 두 귀와 뺨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내 시선이 서서히 붉어지는 선배의 귀로 향했다. 결국 선배는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선배, 얼굴이 쉽게 빨개지네요. 베라 선배는 불타오르는 귀를 만지작거리며 발끈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따뜻하면 빨개지는 거야. 난 원래 이래. 우린 둘 다 아직 재킷을 껴입고 있었지만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 특이한 체질이네요. 선배는 내가 놀리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분간하지 못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내가 너무나도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으니까 선배는 포기한 듯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바로 그때 국수가 나왔다. 나이스 세이브,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두 사람은 국수를 다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식사만 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베라는 어색함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100번은 함께 밥을 먹은 것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기운이 채워지는 걸 느낀다. 기묘한 기분이야. 하지만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피어나는 느낌. 계속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빈 그릇을 앞에 두고 내가 입을 연다. 예전부터 너랑 정말 얘기해보고 싶었어.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베라가 고개를 든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었어? 아니, 딱히. 그날 밤에 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나는 그녀를 뗄바로 응시한다. 지잉, 나에겐 두 번째 기회가 있어.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겠어. 이번엔 나의 숨겨진 보석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흠칫, 베라가 당황한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사실 그날 밤 그녀가 하지 못한 말은 쥐꼬리만 한 용기와 함께 밤하늘로 스르르 흩어져 버렸다. 그 후 며칠 동안 내 채팅창을 수도 없이 열어봤지만 단 한 글자도 보내지 못했다. 둘 사이의 모든 건 그저 예의 바르고 겉핥기식이었을 뿐. 베라의 머릿속에선 내가 그날 밤 친절했던 건 그저 모두에게 상냥한 내 원래 성격 탓이라고 생각했을 터.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베라는 깨끗이 포기했었다. 그 순간은 영영 묻힌 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 기억하고 있다니. 게다가 지금 그걸 다시 꺼내다니. 그녀는 명백히 대답을 기다리며 나를 쳐다본다. 베라는 갑자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진다. 감조차 잡히지 않아. 샤오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걸까? 만약 안다면 베라는 갑자기 말문이 턱 막혀버린다. 애초에 샤오가 자기 마음을 알기나 할까? 만약 안다면, 그래서 묻는 거라면 그 애도 나한테 마음이 있다는 뜻일까? 두근두근. 그럼 미아는 대체 뭐였지? 샤오의 속을 전혀 알 수 없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는다. 맞은편에서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조용히 숨을 내쉰다. 후유. 더 이상 그녀를 몰아붙일 수가 없군. 게다가 지금의 베라에게 나는 그저 짝사랑하는 상대 정도일 테니까. 전생처럼 서로를 깊이 알진 못하지만 걱정하지 않아. 전생에 난 최악의 상태였어도 베라는 단 한 번도 날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내가 실패할 리가 없잖아. 내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린다. 휙. 잊어버렸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베라가 작게 수긍하는 소리를 내더니 툭 네번듯 묻는다. 최근엔 미아랑 있는 걸 못 봤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또 내가 움직임을 멈춘다. 어찌됐든 내가 미아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2년 동안 모두가 지켜봤으니까. 언젠가 우리가 진짜로 사귀게 된다면 베라가 신경 쓸까? 솔직히 말해 다 내 자업자득이지. 내가 오랫동안 미아의 호구짓을 한 건 사실이니까.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지금은 그만뒀다 해도 수년간 쏟아부은 마음과 돈은 사라지지 않지. 베라가 그 얘길 꺼내자 나는 잠시 침묵에 빠진다. 우린 그냥 반 친구야. 매일 같이 붙어 다닐 이유는 없잖아. 게다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 사이에 그 짧은 침묵을 놓칠 리가. 베라는 돌직구를 날리고 싶다. 미아, 좋아한 거 아니었어? 그럼 어째서 지금 나랑 둘이서 밥을 먹고 있는 건데? 하지만 용기가 안 나. 먼저 반한 쪽은 항상 의심이 많은 법이니까. 미아? 그럼 어째서 나랑 둘이 있는 건데? 하지만 물어볼 수 없어. 먼저 사랑에 빠지면 늘 더 불안한 법이니까. 그래서 그녀는 그저 아할 뿐, 속마음은 1도 티내지 않는다. 띡, 쿨하게 QR코드를 스캔하고 계산을 마친다. 가자. 그녀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방금 내가 분위기 망친 것 같네. 앞으로 그녀에게 더 잘해줄 수밖에 없겠어. 불끈. 베라는 최고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니까. 우리 둘은 릴리의 냉면을 포장해서 학교 후문으로 걸음을 옮긴다. 탁탁탁. 몇 걸음 걷다 말고 베라가 휙 쳐다본다. 너 먼저 가. 나는 멈칫하며 묻는다. 어디 가게? 가방을 뒤적이던 베라가 고양이 통조림을 꺼내더니 가볍게 흔든다. 짤랑. 길고양이 밥 주려고. 나는 통조림 브랜드를 뚫어지게 본다. 미아를 처음 눈여겨본 날. 그녀가 들고 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브랜드. 번쩍. 순간 멈칫한다. 길고양이들? 엄마 친구분이 선물로 주신 거야. 우리 집 양이가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다이어트도 해야 해서 길고양이들 주려고 챙겨왔지. 베라가 힐끗 나를 본다. 찌릿. 같이 갈래? 난 아직 상황 파악 중이다. 어라? 고개를 끄덕이고는 100번은 와본 듯 익숙하게 그곳으로 향하는 베라를 지켜본다. 그녀는 작은 사료 봉지까지 꺼내 통조림 옆에 세팅하고는 뒤돌아선다. 샥! 나는 그녀를 불러세운다. 덥석. 먹는 거 안 보고 가? 안 봐. 엄청 경계하거든. 베라의 표정에 무언가 스쳐 지나간다. 찌푸린 눈썹, 찡그리는 얼굴. 처음엔 괜찮았는데 1학년 때 어느 날 와보니까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 있지. 그 뒤로 오랫동안 애들이 내가 놓고 간 건 입도 안 대더라니까. 분명 누군가 꼬셔냈던 게 틀림없어. 으르렁. 릴리의 냉면을 쥔 내 손에 껴 힘이 들어간다. 빠직. 그 고양이 통조림이 갑자기 섬뜩하게 느껴진다. 덜덜.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번딩이며 스쳐 지나간다. 찌릿찌릿. 내가 미아가 길고양이 밥 주는 걸 본 다음 날 그녀의 손엔 핥힌 상처가 가득했다. 짝꿍이 그걸로 엄청 호들갑을 떨었었지. 그게 바로 내가 미아에게 처음 관심을 가졌던 순간이었어. 내가 그 녀석의 약을 사줬다고. 저 브랜드 고양이 사료 꽤 비싸지 않아? 내 질문에 베라가 날 빤히 쳐다본다. 괜찮아. 그치만 절대 싸진 않지. 무려 수입산이니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쩍 하고 번개가 쳤다. 장밋빛 안경 너머로 보던 미아의 환상이 와장창 깨져버렸다. 저 고양이 사료는 결코 싼 게 아니야. 그 시절 미아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절대 아니었다고. 게다가 그 후로 동물을 사랑하는 기색 따윈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잖아. 그녀 손에 긋힌 상처들, 우연히 길고양이를 봤을 때 흠칫 놀라던 모습, 그리고 그 사라진 고양이까지. 난 완전 바보 천치였어. 그때 누군가 내 소매를 꾹꾹 잡아당긴다. 베라의 목소리가 개미 기어가는 소리만큼 작아졌다. 저기 봐.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돌린다. 길고양이 몇 마리가 빼꼼.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고 그 뒤로 쪼꼬미 새끼 고양이들이 졸졸 따라온다. 내 옆에 선 그녀를 돌아보았다. 녀석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너무나 따스해. 꼬맹이들이 더 늘어났네. 다음엔 사냥류를 좀 가져와야겠어.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마저 스르르 녹아내린다. 그때 사라진 녀석은 결국 찾았어? 베라의 표정이 훅 어두워진다. 아니, 릴리랑 이 주변을 싹 다 뒤졌는데. 베라의 목소리가 점점 더 기어들어간다. 아니, 여기저기 샅샅이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녀가 멈칫한다. 핏자국만 조금 발견했을 뿐. 나는 잠시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미안해. 네가 미안할 일은 아니잖아. 내 사과에 베라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는다. 그녀가 다시 고양이들을 힐끗 돌아본다. 가자. 릴리가 배고파하겠어. 쪼꼬미 군단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베라의 뒤를 따른다. 매일 오는 거야? 거의.
그리고 나 혼자 밥을 주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챙겨주지만 그래도 난 항상 걱정돼. 말을 하던 도중 베라가 나를 휙 쳐다본다. 걱정된다는 건 아니고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나는 씩 웃었다. 그럼 다음엔 나도 데려와줘. 베라가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본다. 너 고양이 좋아해? 그녀의 두 눈이 반짝 하고 빛난다. 오늘부터. 베라는 잠시 입을 다물더니 내 옆구리에 딱 붙어 걷는다. 안 좋아해도 괜찮아. 상처만 주지 않는다면 모두가 좋아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는 들고 있는 짐을 꽉 움켜쥐고 다시 한번 고양이들을 돌아보았다. 베라가 갈림길에서 우뚝 멈춰선다. 오늘 밤 국수는 맛있었어. 그녀가 덧붙이려던 고맙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는다. 난 전혀 신경 안 써. 위까지 바래다 줄게. 베라가 눈을 깜빡 거린다. 필요 없어. 겨우 몇 걸음인걸. 가는 길은 나도 알아. 그녀는 내 손에서 냉면을 획 낚아채더니 쌩하니 돌아서 버린다. 나는 손을 들어 코를 쓱 문질렀다. 내가 녀석을 놀라게 한 건가? 아마도. 거의 모르는 녀석이 이렇게 들이대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 나는 하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진짜로 도와줄 다른 핑계를 도저히 못 찾겠는걸. 우린 같은 건물에 살지도 않잖아. 다시 한번 하하 한숨. 우린 같은 건물조차 아니라고. 계단 위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본다. 그러고 나서야 발길을 돌리는데 하마터면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 스톤이 내 등 뒤에 떡하니 서 있는 게 아닌가. 뭐야 이 녀석. 나는 그를 빤히 노려보았다. 너 지금 장난하냐? 스톤이 차갑고 비웃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본다. 다들 널 엄청 예의 바르고 젠틀하다고 하던데 샤오. 그 빠순이들이 지금 네 꼴을 봐야 할 텐데 말이야. 상대할 가치도 없군. 그를 피해서 지나가려 했다. 스톤이 내 앞을 턱 가로막는다. 기다려. 너 지금 베라를 쫓아다니는 거냐? 그럼 미아한테서는 좀 떨어져 주지 그래.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스톤을 획 돌아보았다. 하하 한숨. 형씨, 호구 집만 멈추지 않는 놈에겐 남는 게 없는 법이야. 포기해. 그러면 진짜로 네가 이길지도 모르잖아. 이번만큼은 내 말을 믿어보라고.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마치 성스러운 오라를 뿜어내는 기분이 들었다. 뭐지? 이 기분은? 궁극의 대인배가 된 듯한 지혜와 선의가 뿜뿜 솟아나잖아? 하지만 스톤은 마치 구제불능 바보를 보듯 나를 쳐다볼 뿐이다. 너 괜찮냐 샤오? 나는 멈칫했다. 스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본다. 난 멀쩡해. 네가 이딴 식으로 계속하다간 멀쩡하지 않을까봐 걱정될 뿐이라고. 그리고 녀석을 완벽하게 무시해준다. 뒤도 안 돌아보고 깔끔하게 퇴장. 스톤 녀석, 자기가 왜 왔는지조차 까먹은 채 멍하니 서 있다. 한참 뒤 내 등 뒤에 대고 소리친다. 너 완전 미쳤구나. 기분 최고인데? 이 정도면 거의 자선사업 수준이지. 기분 좋게 편의점으로 향한다. 간식거리나 좀 사서 나중에 베라에게 건네줄 핑계를 만들어야지. 그때 길 저편에서 미아가 편의점을 나서는 게 보였다. 앗! 멈칫한 건 단 1초. 그대로 휙 지나쳐 편의점으로 들어간다. 미아가 방금 날 부르려고 입을 뻥긋거렸다. 녀석도 멈칫하더니 다시 따라 들어온다. 말 한마디 없이 쌩 까고 지나가는 날 보며 녀석의 표정이 확 굳는다. 손에 든 빵을 꽉 쥐고는 내 뒤를 쫓아온다. 등 뒤에 시선이 느껴지지만 가볍게 무시. 진열대를 쫙 스캔한다. 베라의 취향을 파악하는데 3년이면 차고 넘치지. 빠르고 확실하게 겟. 미아도 이 간식들이 자기 몫이 아니란 걸 눈치챈 모양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깨달음. 이 녀석 진짜 끝이구나. 자기가 극혐하는 초콜릿을 집어드는 날 보며 녀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한다. 넌 샤오가 아니야. 뚝 걸음을 멈춘다. 획 돌아서서 미간을 팍 찌푸린다. 뭐라고? 심장이 쿵 뛴다. 설마 뭔가 눈치챈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샤오는 날 절대 이렇게 대하지 않아. 넌 샤오가 아니야. 상처받은 비련의 여주인공 납셨군. 휴, 안도의 한숨. 또 연기 시작이네. 미아를 봐도 이젠 아무 감정도 안 든다. 이봐요 아가씨, 지금 성적도 바닥이면서 한국 드라마랑 로맨스 소설 좀 그만 보시지. 선생님들이 책 좀 읽으라는 게 그런 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 아가씨라는 단어 한 방에 미아의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찔끔 나오려던 눈물도 쏙 들어간 모양. 샤오, 너 이를 빠득빠득 갈며 날 노려본다. 너 대체 왜 그래? 내가 고백 거절해서 그래? 시험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잖아. 안 그래? 하, 짧게 코웃음을 친다. 딱히 그냥 변심한 것뿐이야. 지금 미아를 보는 내 눈빛, 그야말로 남보듯 싸늘하다. 내 말이 맞았어. 성적이 최우선이지. 미아의 눈이 반짝 빛난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착각한 모양이다.
녀석을 보는 내 눈빛은 여전히 남보듯 싸늘한데 말이다. 내 말이 맞았어. 성적이 최우선이지. 미아의 눈이 다시금 반짝인다. 역시 고백을 거절해서 그런 거였어. 목소리에 살살 애교가 묻어난다. 내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걸 알아준다면 단칼에 잘라버린다. 네가 누구 미래를 생각했는진 몰라도 나랑은 알바 아니지. 지금 내 목표는 오직 열공. 시험 잘 보는 것뿐이니까 내 앞에서 매일 하던 원맨쇼 좀 그만할래? 불편하거든. 스톤한테나 가보시지. 아주 미쳐 날뛸걸. 그게 무슨 소리야? 샤오, 너 질투하는구나? 알았어. 앞으로 스톤이랑 말 안 할게. 그러니까 나 무시하지 마.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괴로웠는데. 몇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단 말이야. 덥석. 미아가 내 옷소매를 쥔다. 다급한 목소리. 애초에 스톤이랑 친하지도 않았어. 그날 밤 네가 나 속상하게 만들고 집에도 안 데려다줘서 그런 거잖아. 그래서 홧김에 살짝 튕긴 것뿐이라고. 후 심호흡 한 번. 옷소매를 획 뿌리치고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이제부터 너랑 난 완전히 끝이야. 아차, 나도 모르게 허탈한 헛웃음이 픽 새어 나온다. 애초에 우리 뭐 아무 사이도 아니었잖아. 차갑게 식은 눈으로 미아를 내려다본다. 간단히 말해서 네 전용 걸어다니는 ATM기기는 이제 영업 종료라고. 영원히. 알아들어? 움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미아가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 친다. 눈앞에 샤오가 너무나도 낯설다. 말문이 턱 막혀버린다. 언제나처럼 순둥하게 굴어야지. 입을 번긋. 난 널 ATM기로 대한 적 없어. 굴욕감 속에서도 악착같이 턱을 빳빳이 쳐든다. 네가 알아서 갖다 바친 거잖아. 내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라고. 미아는 내가 대체 왜 이러는지 정말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지? 왜 자기를 그런 하찮은 취급을 하는 건데? 남은 알량한 자존심을 싹싹 긁어모아 내 시선을 똑바로 받아친다. 또박또박 내뱉는 한마디. 네가 선택한 거잖아. 안 그래? 내가 전부 자초한 일이라고 짓거리는 이 녀석을 보니 그저 헛웃음만 나온다. 그래, 내 탓이었지.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부턴 안 그럴 거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줄래? 돌아가면 선생님께 자리 바꿔달라고 할 테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불쌍한 척 돌아다니면서 애매한 소리 좀 흘리고 다니지 마. 미아, 난 너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럼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은 대체 뭐였는데? 미아가 마치 내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빤히 쳐다본다. 그냥 내가 재수가 더럽게 없었던 거라고 치자. 그리고 난 누가 보든 말든 신경 끄기로 했다. 획 돌아서서 계산대로 향한다. 오늘 하루 종일 미아는 아주 쉬지 않고 K-드라마를 찍어대고 있다. 저 녀석한테 단 1초도 더 낭비할 생각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낭비할 시간 따윈 없다고. 계산을 마치고 미련 없이 밖으로 걸어나갔다. 미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조롱하듯 번진 그 말만 머릿속에 맴돈다. 재수 없었다고? 거의 3년이나 지났는데 돌아오는 말이 고작 재수 없었다니. 순간 그녀의 기억이 어린 시절로 훅 빨려 들어간다. 이웃들의 수근거림, 계집애를 낳다니 진짜 재수도 없지? 재수 없는 운명 타고났네. 불길해. 쟤 장난감 사주다가 교통사고 났다잖아. 완전 불운의 아이콘이야. 진짜 불길하다니까. 할머니의 매서운 손길이 뺨을 때린다. 이 재수 없는 것. 너 같은 게 태어난 게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불행이야. 차라리 죽어버리지 그러냐. 미아는 더 이상 울고 싶지 않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빵을 꽉 쥐고 가게를 빠져나간다. 미아는 울고 싶지 않다. 주변 사람들을 전부 무시하고 빵을 꽉 움켜쥔 채 밖으로 나간다. 샤오는 그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예전엔 모두가 자신을 좋아해주고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샤오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확실히 알겠다. 그 녀석들 전부 다 합쳐도 샤오 한 명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걸. 분명 다시 돌아올 거야. 가게를 나와서 재수생 건물로 곧장 직진의 안을 슬쩍 들여다봤지만 베라는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릴리는 있네. 릴리가 날 발견하고 밖으로 나온다. 우리 꼬마 누구 찾으러 왔어? 레이요. 릴리가 눈을 꺼벅이다가 이내 눈치를 챈다. 레이라면 베라를 말하는 거잖아. 그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밥 한 끼 먹었다고 벌써 이렇게 친해졌어? 지금 화장실 갔는데 곧 야간 자율학습 시작할 시간이야. 기다릴래? 아뇨. 괜찮아요. 이거 그해줄 건데요. 대신 좀 전해주실래요? 전 이만 가볼게요. 고마워요, 릴리 누나. 나는 씩 웃으며 릴리에게 간식 봉투를 건넸다. 사실 이게 딱 좋은 타이밍이지.
베라한테 직접 줬다간 단칼에 거절당할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분명 자기 쪽에서 먼저 연락을 하겠지. 운이 좋으면 보답으로 또 밥 한 끼 사주겠다고 할지도 모른다고. 난 그 애를 너무 잘 알지. 누구한테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 가방을 맡겨두고 미련 없이 뒤돌아섰다. 릴리가 봉투를 들어 올려 안을 휙 들여다본다. 전부 베라가 환장하는 것들 뿐이잖아. 릴리는 절친의 짝사랑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촉이 강하게 왔다. 이샤오라는 꼬맹이가 베라한테 마음이 1도 없는 거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종이 울림과 동시에 교실로 미끄러져 들어온 베라는 책상 위에 봉투를 단번에 발견한다. 그녀의 눈이 살짝 가늘어진다. 가방에 몰래 뭔가를 슉 넣고 가는 녀석들은 전에도 있었지만 대놓고 책상 위에 올려두는 건 드문 일이다. 게다가 릴리가 그걸 그냥 두고 볼 리도 없고 베라가 자리에 앉는다. 누군가 책상에 간식을 두고 갔다. 이렇게 뻔뻔하게 대놓고 릴리라면 당장 막아섰을 텐데 자리에 쓱 앉은 베라가 몸을 기울이며 조용히 묻는다. 이게 뭐야? 릴리가 슬쩍 쳐다보며 씩 웃더니 봉투에 쪽지 하나를 탁 붙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네 꼬마가 이거 네 거란다. 직접 물어보시지. 꼬마라고? 베라가 진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모양으로 살짝 속삭인다. 샤오. 릴리가 끄덕이며 똑같이 목소리를 낮춘다. 당근이지. 너한테 꼬마가 몇 명이나 되는데? 아니, 안 먹을 거야. 그럼 내가 먹는다. 아니나 다를까. 릴리의 손이 닿기도 전에 베라가 휙 낚아채더니 냅다 자기 서랍 속에 슉 셔넣는다. 교실로 돌아온 나는 곧장 교무실로 직행에 담임 선생님께 자리 문제를 설명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더니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오케이 하셨다. 아싸!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야간 자율학습실에 들어선다. 레오가 목걸이를 팔고 받은 돈 $890를 슬쩍 건네준다. 가게에서의 한바탕 소동 이후 미아는 마침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자습 시간 내내 나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는다. 알게 뭐야. 내 머릿속은 온통 베라 생각뿐인데 왜 아직 톡이 없는 거지? 종이 울릴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나는 레오를 확 돌아봤다. 어이, 아직 가지마. 우리 자리 바꾸자고. 소피랑 미아 둘 다 들었어. 미아는 펜을 쥔 손에 힘을 꽉 주지만 억지로 뒤돌아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하지만 소피는 필터 따위 없지. 대놓고 놀란 표정으로 헥 뒤돌아보는 그녀. 자리 바꾼다고. 내가 대답하고는 레오를 쳐다봤어. 빨리 자리 바꾸자고. 마찬가지로 무뚝뚝한 레오가 고개를 돌리며 묻는다. 우리 자리 바꿔? 내가 다시 대답하며 레오를 노려본다. 그냥 바꾸자. 레오가 나를 빤히 쳐다본다. 정확히 누구랑 바꾸는데? 나 집에 가서 할머니 도와드려야 한다고. 빨리 좀 하면 안 되냐? 때마침 스톤이 걸어오는 게 눈에 띄었어. 어이, 자리 바꿀래? 내 여자한테서 내가 떨어지길 바랐잖아? 안 그래? 빨리 말해. 바꿔 말아? 내가 미아 쪽으로 슬쩍 턱짓을 한다. 스톤은 1초도 안 쉬고 곧바로 외친다. 당연하지. 소피가 미아를 쳐다보니 그녀는 이미 조용히 가방을 다 싸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 미아는 사실 속으로 상처받았지만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그대로 가방을 메고 흑하니 나가버린다. 스톤이 손을 휘휘 젓는다. 책상은 굳이 옮기지 마. 대충 니들끼리 정리해. 나 바쁜 몸이시거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 레오가 입안에서 찰진 욕을 중얼거린다. 하지만 녀석도 빨리 집에 가야 했기에 30초 컷으로 정리를 끝내버린다. 정리가 끝나자마자 레오와 나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내 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다. 지잉지잉. 하나는 미아의 새 친구 추가 요청. 또 하나는 베라의 메시지. 난 1초도 망설이지 않았지. 미아의 요청 따위 가볍게 씹어주고 베라의 메시지를 열었어. 너무나도 건조한 딱 한 줄. 간식 고마워. 안 이래도 되는데. 나 간식 잘 안 먹어. 난 피식 웃으며 답장을 쳤어. 고를 때 우리 레이짱이 좋아할 줄 알았지. 그래서 입맛에 맞아? 그 시각 반대편. 베라는 레이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내 목소리가 귓가에 바로 울려 퍼지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진다. 펑!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침대 위를 미친 듯이 뒹굴기 시작. 한참 뒤에야 다시 폰을 집어들었지만 여전히 홍당무 얼굴. 불타오르는 얼굴 위로 베개를 꽉 껴안고 침대에 쓰러진 그녀. 한참 뒤에 폰을 다시 슬쩍 훔쳐보고는 휙 던져버린다. 최근에 샤오군 너무 위험할 정도로 플러팅 장인이야. 그녀는 이미 머릿속이 빙글빙글 도는 걸 느낀다. 안 돼. 일단 샤워부터 해야겠어. 그 사이 나는 이미 저녁까지 다 먹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베라한테선 아직도 감감무소식. 내 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봤다. 내가 뭐 실수했나? 레이라고 부르는 게 싫었나? 예전엔 괜찮다고 했으면서 나는 쯧하고 혀를 찼다. 샤워나 해야지. 씻고 나와보니 베라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맛은 괜찮네. 5분 뒤 내가 답장이 없어서인지 그녀가 다시 메시지를 보낸다. 돈은 내가 계좌로 보낼게. 나는 한 손으로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다른 한 손으로 타자를 친다. 막 아니라고 다 쳤을 때쯤 갑자기 영상통화가 툭 튀어나왔다. 난 눈을 깸뱅이다가 무의식적으로 전화를 받아버렸어. 화면엔 천장과 전등만 보이더니 베라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린다. 타이, 네가 내 폰을 쳤잖아. 그리고 화면을 본 베라, 내 얼굴, 그리고 화면 위로 드러난 내 맨어깨와 눈이 마주친다. 베라의 무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 화면에 왜 샤오의 얼굴이 있는지, 게다가 왜 윗도리를 안 입고 있는지 뇌 정지가 온 듯 멍하니 쳐다본다. 그 맹한 표정을 보고 난 빵 터지고 말았지. 네가 먼저 영통 걸었잖아.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바로 받았지. 베라는 진짜 터져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다. 펑펑. 새하얀 얼굴이 순식간에 토마토처럼 새빨개진다. 그런데 웬일인지 당장 끊어야 하는데도 끊지를 않는다.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전화를 들고 있는 그녀. 그러다 반사적으로 폰을 바닥으로 확 뒤집어버렸어. 휙!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내 눈엔 똑똑히 보였다. 얇은 슬립 드레스, 가벼운 천, 그리고 진짜로 그것만 입은 것 같은 아찔한 모습이 내 뇌에서 비상벨이 미친 듯이 울린다. 삐용삐용. 난 그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차단해버렸고 폰에서 짧은 비프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졌다. 뚝! 나는 천천히 그리고 길게 심호흡을 했다. 후! 폰을 침대에 휙 던져버리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지. 다시 나왔을 때 내 얼굴은 여전히 살짝 붉어져 있었어. 폰을 집어들고 침대 헤드보드에 기댔다. 역시나 베라한테선 아무 연락도 없어. 그래도 난 웃음이 새어나온다.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 꺼냈지. 그냥 아까 하던 말부터 마저 이어나갔어. 돈은 넣어둬. 나중에 또 같이 밥이나 먹자고. 아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푹 쉬어. 잘 자. 그리고 난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어. 오늘 밤엔 절대 답장이 오지 않을 테니까. 베라가 내 메시지를 뚫어져라 보더니 또다시 폰을 내던진다. 휙! 얼굴이 아직도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무릎에 웅크려 반쯤 잠든 은빛 친칠라의 턱을 쓱쓱 쓰다듬는다. 타이,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 오늘 밤은 절대 못 자. 진짜 너무 쪽팔려. 한마디도 못하고 뚝 끊어버렸다고. 나 못 자면 너도 못 자. 진짜 완전 사고였다. 한참 기다려도 답이 없어 돈을 보내려던 순간 타이가 펄쩍 뛰어올라 베라에게 전속력으로 돌진했고 핸드폰이 휙 날아가 버린 것이다. 실수로 영상 통화 버튼이 눌렸을 테고 내가 진짜로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베라의 머릿속에 그 얼굴이 팟 하고 스쳐 지나가고 불타는 두 뺨을 다시 덥석 감싼다. 이불 속으로 얼굴을 푹 파묻는다. 완전 망했어. 오늘 밤은 무조건 밤샘 확정.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는 미아가 방에 홀로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난 녀석의 친구 요청을 절대 받지 않았다. 그래도 우린 같은 반이잖아. 그냥 추가하는 거야 라고 적혀 있었다. 미련 따위 털어버린 척, 갈그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볍게. 하지만 글자 하나하나 치밀하게 고른 것이었고 그녀를 떠받들어주던 단 한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진짜 끝낸 게 분명했다. 미아의 눈동자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친다. 그녀는 30분 전 스톤이 보낸 메시지를 힐끗 쳐다봤다. 미아, 내일 아침사 갈게. 뭐 먹고 싶어? 그녀는 한참을 뚫어지게 보다가 답장을 보낸다. 아무거나 좋아. 고마워, 스톤. 그러고는 내일 저녁을 먹자고 하는 다른 녀석의 메시지를 열고 똑같은 답장을 휙 보낸다. 샤오가 없어도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 이게 바로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안도의 불씨가 반짝이고 있었다. 그때 굴복해서 샤오를 받아주지 않길 천만다행이야. 지금처럼 샤오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상황에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테니까. 그 후 며칠 동안 학교가 더럽게 넓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째서인지 베라와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으니까. 길고양이 밥 주러 가자고 따로 메시지까지 보냈는데 베라는 바쁘다며 튕겼다. 나를 피하고 있다는 게 팍팍 느껴진다. 그 사이 미아는 뭔가 결심이라도 한 건지 매일같이 내 책상 위에 버블티 한 컵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 쪽지도 없다. 메시지도 없다. 그저 내가 없을 때 슬쩍 두고 갈 뿐이다. 첫날엔 레오 자식이 둔 건 줄 알았다. 빨대를 팍 꽂고 한 모금 쭉 빨아들였다. 딱 한 모금이면 충분했다. 미아가 보낸 거였다.
난 버블티를 싫어하고 당도 70%는 절대 안 먹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도로 갖다 주진 않을 거다. 매점에 가서 현금 20달러를 뽑은 다음 레오를 시켜 미아에게 줬다. 심부름 값이라고 쳐. 당연히 미아는 받기 싫어했지만 입도 안 된 버블티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걸 보고는 결국 레오에게서 돈을 낚아챘다. 그 뒤로는 녀석이 뭘 두고 가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냥 녀석이 없을 때 녀석의 책상으로 쓱 밀어 놓을 뿐. 그래서 오늘 내 책상에 과일차가 또 놓인 걸 보고 내 인내심은 바닥났다. 대체 무슨 꿍꿍이지? 난 컵을 획 집어들고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녀 앞에 컵을 탁 내려놓았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한테 뭐 좀 그만 사. 난 이런 거 안 마셔. 아무 소용없다고. 미아는 내 손에서 얼굴로 시선을 옮기며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억지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인다. 네가 늘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널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을 뿐이야. 난 침묵 속에 그녀를 응시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번졌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한 짓이 고작 음료수나 사다 바친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미아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젓는다. 당연히 아니지. 넌 날 위해 정말 많은 걸 해줬잖아. 그녀가 당황하며 시선을 아래로 뚝 떨군다. 하지만 난 돈이 별로 없는걸. 내 형편에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버블티나 주스가 싫으면 내일은 아침을 사다 줄게. 그건 어때? 나는 숨을 훅 들이마셨다. 미아, 하지마. 예전에 내가 해준 것들 돌려달라고 안 해. 아침도 필요 없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미아, 쓸데없는 짓 마. 난 보답 따위 바란 적 없으니까. 이런 짓 할 필요 없다고. 우린 이제 그냥 같은 반 친구일 뿐이야. 나한테 뭐 사주는 짓 그만둬. 애초에 돈도 별로 없잖아. 뭐 하러 낭비해? 미아의 눈이 번쩍 빛났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올려다본다. 너 아직 나 신경 쓰는 거지, 그렇지? 나는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고 녀석을 쳐다보았다. 아무 의미 없는 짓 그만해. 그 말을 남기고 휙 돌아섰다. 문 앞에서 버블티를 들고 들어오던 스톤 녀석과 정면으로 부딪힐 뻔했다. 스톤의 표정이 구겨져 있다. 지난 며칠 동안 미아가 매일 내 책상에 음료수를 두고 갔고 많은 녀석들이 그걸 눈치챈 거다. 그의 친구들이 뒤에서 킬킬거리며 비웃고 있었으니까. 미아가 샤오한테 호구짓을 하는 동안 미아한테 호구짓을 하는 최하위 호구 녀석. 그 꼬리 녀석을 세상 찌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날 보자마자 살벌하게 째려보는 거다. 난 이 모든 상황이 진심으로 진절머리가 났다. 아무 말 없이 녀석을 쓱 지나쳤다. 태연하게 걸어가는 내 뒷모습을 보며 스톤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마치 샤오가 미아를 쫓아다니지 않게 된 후에야 미아가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았으니까. 샤오가 버린 걸 주워 먹는 꼴이잖아. 그는 자기 손에 들린 버블티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미아를 쳐다봤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의 책상 위엔 과일차 한 컵이 떡하니 놓여 있었다. 샤오가 걷어차버린 바로 그 과일차가 스톤이 험악한 표정으로 터벅터벅 다가온다. 쑥 버블티를 내민다. 미아, 마실 것 좀 가져왔어. 미아가 방긋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고마워, 스톤. 자, 과일차 마셔. 사르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다. 스톤은 그 미소의 표정이 누그러지지만 과일차가 영 맘에 걸린다. 결국 욱해서 내벗는다. 그거 자워주려고 산 거 아니야. 흠칫하던 미아, 이내 표정이 확 굳는다. 미안해. 한 달 용돈이 쪼들려서. 여유가 없었어. 애써 창백하게 웃으며 과일차를 쓱 밀어낸다. 찜찜하면 안 마셔도 돼. 요 며칠 음료수 사준 답례로 내일 내가 뭐 좀 사줄게. 글썽 촉촉한 눈망울로 올려다본다. 스톤의 심장이 찌릿 아파온다. 덥석 과일차를 낚아챈다. 아니야. 이걸로 딱 좋아. 아무도 입안댔잖아. 반짝 화색이 돌던 미아 이내 주춤한다. 하지만 자오한테 먼저 줬던 건데 상관없어. 갤른 냄새도 못 맡았잖아. 안 그래? 이제 내 거야. 스톤은 그렇게 뱉으며 번쩍 깨닫는다. 이건 자오의 찌꺼기가 아니야. 자오는 근처에도 못 갔어. 아직 내게 찬스가 있다고. 미아가 사르르 달콤하게 웃어준다. 스톤, 넌 나한테 정말 잘해주는구나. 그 시각, 난 제수방 건물로 직진 중이다.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쉬니까 오늘 무조건 베라를 잡아야 해. 잘하면 내일 데이트 약속을 잡을지도 몰라. 건물 밑에 도착, 폰을 꺼내 톡을 날린다. 너 교실이야? 나 1층인데. 버블티 셔틀홈. 잠시 후 띠링, 답장이 온다. 나 교실 아니야. 그냥 네가 마셔. 이 시간에 교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딨지? 건물을 슥 올려다보는 순간 나 교실 아니야. 그냥 네가 마셔. 이 시간에 교실이 아니라면 대체 어디? 건물을 올려다보다 딱 감이 온다.
고양이들 보고 있구나. 지금 간다. 딱 기다려. 쏜살같이 쪽문으로 달린다. 빙고. 지난번 양이들 밥 주던 곳에 베라가 딱 있다. 나무 밑에 앉아 양이 출몰 지역을 빤히 응시하며 멍 때리는 중이다. 터벅. 발소리에 그녀가 휙 돌아본다. 버블티를 들고 다가가 그녀 옆에 털썩 주저앉는다. 날 본 베라는 흠칫 바짝 졸았다. 며칠 지났지만 그 영상통화는 완전 이불킥 흑역사니까. 하지만 내가 너무 뻔뻔하게 굴자 그녀도 슬그머니 긴장을 푼다. 쓱 음료수를 내민다. 당도 30%. 밖은 아직 쌀쌀해서 뜨끈하게 데워왔어. 베라가 컵을 지그시 내려다본다. 그러더니 쓱 받아든다. 고마워. 솔직히 말하면 나 버블티 별로 안 좋아해. 번져놓고 쭈그레지는 베라. 하지만 난 눈썹 하나 까땡 않는다. 그럼 다음엔 과일차 셔틀 갈게. 안 그래도 돼. 베라가 힐끗 눈치를 본다.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사 먹어. 하지만 내가 널 사주고 싶다고. 꾹 치고 들어가자. 베라가 당황하며 시선을 피한다. 기분 안 좋은 거 아니야. 진짜? 내 등 뒤에 만화 효과선처럼 먹구름이 껴있는데 쓱 손을 뻗어 그녀 머리 위를 휘젓는다. 허이. 빤히 보던 베라가 결국 풋 웃음이 터진다. 자오, 너 진짜 유치해. 그녀의 웃는 얼굴에 나도 씩 미소가 번진다. 유치해도 괜찮아. 봐봐. 결국 웃었잖아. 이번엔 베라도 고개를 안 돌린다. 배시시 마주 웃어줄 뿐. 유치해도 괜찮아. 봐. 웃고 있잖아. 이번엔 베라가 물러서지 않는다. 빤히 나를 응시한다. 자오,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줘? 버블티 핑계로 찾아와서 빵 터지게 만들고. 베라로선 뇌 피셜이 핑핑 돈다. 아니면 자오가 원래 아무한테나 이러는 건가? 속으로 쾌재를 부른다. 드디어 직진할 타이밍. 하지만 입을 때려는 찰나 베라가 툭 던진다. 1학년 때 네가 날 위로해 준 적이 있었지. 넌 아마 기억 못하겠지.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하지만 베라의 얼굴에 번진 부드러운 미소 틀림없어. 전부 기억하고 있는 거야. 미안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 꿀꺽. 목을대가 움직였다. 내 목소리에 스민 한 가닥의 죄책감. 베라는 전혀 놀란 눈치가 아니다. 그저 끄덕일 뿐.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말해줄래? 들으면 번쩍하고 떠오를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베라는 도리도리 고개를 젓는다. 안 돼. 그건 나와 1학년 때 샤오 둘만의 비밀이니까. 너한텐 절대 비밀이야. 난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차피 둘 다 나잖아. 베라가씩 미소를 지었다. 글쎄, 과연 그럴까? 1학년 때 샤오는 아직 미아한테 푹 빠지기 전이었거든. 그때 네가 내게 말했지. 왜 그렇게 남의 시선에 얽매이는 거야? 라고. 널 싫어하는 녀석들은 언제든 있기 마련이야. 넌 이렇게나 눈부신걸. 그냥 질투에 미쳐 날뛰게 냅둬. 네가 바로 주인공이잖아. 그 녀석들이 할 수 있는 건 분노하는 것뿐이야. 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차라리 그 녀석들 멘탈을 붕괴시켜버리라고. 장난기 넘치면서도 진짜 따뜻함이 묻어나던 그 목소리. 넌 정말 아름다워. 네가 최고야. 하지만 그 소년의 다정한 시선이 결국 머문 곳은 안타깝게도 그녀가 아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과거에 나 자신을 질투하게 될 날이 올 줄이야. 버블티씨를 콕콕 찌르던 베라가 질투라는 단어에 흠칫 멈춰섰다. 그녀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본다. 방금 뭐라고 했어? 질투 난다고. 1학년 때에 나는 너랑 비밀도 만들고 네가 그렇게 부드럽게 말해주고 부러워 죽겠네. 두근두근. 베라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빨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허둥지둥 시선을 피했다. 샤오가 한 말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의미인 걸까? 그녀는 뚫리지도 않는 실만 퍽퍽 찔러댔다. 그 뻔한 당황스러움을 눈치챈 내가 휙 손을 뻗어 그녀의 컵을 가져왔다. 뻥! 구멍을 뚫어 다시 쥐어주었다. 엄청 당황한 것 같은데? 왜 그래? 아니거든. 베라는 즉각 부인했지만 그녀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아까 내가 왜 기분이 안 좋냐고 물었잖아? 모의고사를 완전 망쳤거든. 베라는 심장을 터지게 만드는 이 화제를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다. 나는 멈칫했다. 베라의 성적은 항상 톱클래스였는데 고작 모의고사 한 번일 뿐이잖아. 나도 썩 잘 보진 못했어. 그렇게 신경 쓰여? 베라가 푹 하고 웃었다. 우린 고3이잖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우리 엄마는 엄청 신경 쓰신다고. 그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본다. 무엇보다 난 재수생이잖아. 그 말을 듣자 난 베라가 왜 재수를 선택했는지 미치도록 궁금해졌다. 작년 시험 성적도 절대 나쁘지 않았는데 전교 탑 3에 도내 탑 10에 들었는데도 재수를 했다니. 분명 전교 탑 3, 도내 탑 10이었는데 굳이 재수를 선택했다고. 대체 왜? 왜 재수를 한 거야?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어버렸다.
베라는 이 질문에도 전혀 놀라지 않은 눈치다. 그녀가 버블티를 한 모금 빨아들인다. 진짜 많이들 물어보더라. 근데 단 한 명한테도 말 안 해줬지롱. 너도 알고 싶어? 그녀가 날 보며 씩 웃었다. 그럼 네 비밀이랑 교환하자.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이 나를 향한다. 결국 내가 먼저 시선을 피했다.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부담 갖지 마. 베라는 살짝 놀란 눈치다. 내가 말하기 싫어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나의 직감이랄까. 내 직감 꽤 제법인걸. 베라도 마주 웃으며 손목시계를 힐쩍 보았다. 쉬는 시간이 다 끝나가네. 버블티 잘 마셨어. 난 그녀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우울해하지 마. 네가 슬퍼 보이면 이 화창한 날씨마저 우중충해지는 기분이거든. 그리고 난 조용히 덧붙였다. 그 우중충해지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쿵. 베라의 심장이 요동쳤다. 이건 확실해. 샤오가 지금 나한테 플러팅을 하고 있는 거야. 절대 내 착각이 아니라고. 그녀는 불쑥 묻고 싶어졌다. 왜 하필 지금이야? 전에는 미아 말고는 아무도 안 보였으면서 다른 여자애들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잖아. 대체 뭐가 널 이렇게 바꾼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나 두려워 차마 묻지 못하고 있다. 이게 그저 샤오의 장난일 뿐이라도,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라도 갈 곳 잃은 줄만 알았던 짝사랑의 뚜껑이 갑자기 확 열려버린 것이다. 너무나도 두렵지만 두 번 다시 그 뚜껑을 닫을 수가 없어. 베라는 늘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샤오 앞에서는 절대 이성적일 수가 없었다. 늘 냉철하다고 자부하던 베라도 샤오의 일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을 따라 걸어갔다. 둘 다 아무 말도 없이 계단 밑에 도착했을 때 난 마침내 내가 여기 온 이유를 떠올렸다. 레이, 내일 서점에 가지 않을래? 내 앞을 걷던 베라는 레이라는 말에 또다시 표정이 변하며 손을 귀로 가져간 뒤 뒤돌아보았다. 서점? 응. 너 모의고사 망쳤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가서 문제집이나 좀 사볼까 해서. 같이 갈래?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진심을 담아서. 베라는 아직 둘이서 같이 서점을 구경할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딱히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가 망설이는 걸 눈치채고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나한테 돈 보내준다고 하지 않았어? 돈은 됐어. 내일 서점 끝나고 점심이나 쏴. 베라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시간하고 장소 보내줘. 나 먼저 올라갈게. 알았어. 얼른 가. 그리고 기운 내. 베라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휙 돌아 위로 올라갔다. 나는 간신히 제 시간에 교실로 돌아왔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레오는 바쁜지 날 기다리지도 않고 가버렸다. 나는 벌써 내일 일을 생각하며 짐을 챙겼다. 서점과 점심 말고 또 어딜 가면 좋을까? 고개를 들어보니 스톤이 미아 뒤를 얼쩡거리고 있었다. 대놓고 집에 데려다 주려는 수작이다. 미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거절한다. 그녀가 고개를 들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미아는 가방끈을 꽉 쥐었다. 마치 내가 오해라도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녀는 스톤과 거리를 조금 더 벌리더니 조그맣게 말했다. 수고할 필요 없어. 내가 오해할까봐 가방끈을 꽉 틀어쥐더니 스톤과 거리를 두며 작게 말했다. 괜찮아. 혼자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봐. 그녀가 다시 나를 슬쩍 훔쳐보았지만 나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미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스톤을 향해 작게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오늘 밤 샤오가 혼자 집에 가는 것 같다. 분명 방금 날 쳐다봤는데 며칠이나 지났는데 이제 샤오도 화가 풀린 걸까? 아까 날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톤을 보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닐까? 그녀는 스톤에게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처음부터 다 그 녀석 때문이었어. 미아는 앞서가는 실루엣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샤오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와 함께 미아의 목소리가 확 가까워졌다. 샤오, 잠깐만, 같이 집에 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밝고 가벼웠지만 내 발걸음은 늦춰지지 않았다. 우리 가는 방향이 다르잖아. 미아가 멈칫했다. 그럼 샤오는 애초에 날 기다린 게 아니었단 말인가? 그럼 내가 널 바래다 주고 갈게. 미아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뚝 걸음을 멈췄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아, 미아,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미아는 가방 끈을 더 꽉 움켜쥐었다. 저 가방, 손목의 시계, 주머니 속폰까지 전부 다 내가 사준 거였다. 미아는 자신의 삶이 내 흔적으로 얼마나 떡칠되어 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난 그저 네가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나도 너한테 잘해주고 싶을 뿐이야. 이제 그만 화 풀면 안 될까?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 크고 순진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눈망울과 마주쳤다. 미야, 너 진짜 모르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 연기하는 거냐? 나는 그 크고 순진무구한 눈을 바라보았다. 너 진짜 헷갈리는 거냐? 아니면 그냥 연기하는 거냐? 뭐? 난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자업자득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 내 눈빛엔 더 이상 일말의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넌 여자애잖아. 난 이 일로 잔인하게 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 그냥 내 인생이나 잘 살아. 나한테 뭘 해주려 하지도 말고. 나는 피곤함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내저었다. 어차피 그 안에 진심이라곤 쥐뿔도 없었잖아. 나는 획 돌아서서 걸어갔다. 샤오, 내 감정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건 너무 불공평해. 예전엔 내가 널 무시했을지도 몰라. 내가 실수한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변할 수 있다고. 미아는 멀리까지 울리도록 쩌렁쩌렁 소리쳤다. 멀지 않은 곳에서 릴리와 베라가 그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우뚝 멈춰섰다. 그녀들은 내가 단 한 번도 걸음을 늦추지 않고 이미 교문 근처까지 걸어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릴리가 얼굴을 찡그렸다. 평소엔 이 길로 안 오는데 오늘 밤엔 릴리가 좀 걷고 싶다며 베라를 끌고 나온 것이었다. 하필 이 길로 오다니 딴 길로 갈걸. 그녀는 쥐죽은 듯 조용한 베라를 슬쩍 쳐다보았다. 샤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지만 릴리는 멋쩍게 웃음을 터뜨렸다. 진짜 완전히 끝난 사이 같네. 베라는 입을 꾹 다문 채 말이 없다. 내가 방금 걸어간 곳을 바라보지만 내 모습은 이미 온데간데 없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 미아를 보는데 그녀 옆엔 벌써 다른 녀석이 있다. 정말 완전히 끝난 건가? 하지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미아는 세상 다 잃은 표정이었잖아. 어떻게 벌써 다른 남자랑 걸어가고 있는 거지? 베라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릴리도 그쪽을 바라본다. 그렇게 상처받은 척하더니 지금 다른 남자랑 간다고? 베라는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릴리 역시 미아를 노려본다. 이러니 다들 샤오를 호구라고 불렀지. 이 미아라는 애, 다가오는 남자는 다 받아주는 거 아냐? 둘이 사귀는 거 아니었어? 베라는 혼란스럽다. 항상 그렇게 찰싹 붙어 다녔으면서. 말도 안 돼. 다들 그렇게 생각했지만 샤오는 아니라고 했어. 미아도 아니라고 부인했었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미아의 행동을 보니 완전 딴판이네. 릴리는 절친이 이런 가십에 어둡다는 걸 알기에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샤오도 아마 저 애의 진짜 모습을 꿰뚫어 본 거겠지. 속이 다 시원하네. 솔직히 난 그 녀석이 호구짓 하는 거 맘에 안 들었어. 베라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그동안 엄청 마음고생했겠네.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엄마는 야간 당직이고 아버지는 벌써 주무신다. 내 밥을 남겨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 방으로 들어가 배달 앱을 켜고 폭풍 스크롤을 해보지만 딱히 땡기는 게 없다. 그래서 일단 SNS에 글부터 올린다. 한밤중에 배고파 죽겠음. 소 한 마리도 씹어 먹겠는데 집에 소가 없네. 레오 녀석 항상 칼같이 좋아요를 누른다. 그리곤 댓글을 남긴다. 우리 가게 아직 열었어. 빨리 와라. 나가기 귀찮아서 그냥 댓글에 좋아요만 남긴다. 배달앱을 다시 뒤적거리는데 띠링 메시지가 하나 뜬다. 뭐 먹고 싶은데? 베라다. 순식간에 잠이 확 깬다. 번쩍 채팅창을 열고 잠시 고민하다가 시무룩한 짤 하나를 던지고 덧붙인다. 먹고 싶은 게 없어 유유. 그런데 보이스톡이 걸려왔다? 깜짝 놀랐다. 짤 하나,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없다고 했을 뿐인데 전화가 오다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놀랐다. 빛의 속도로 전화를 받는다. 팟. 나 지금 밖인데 너네 집에서 안 멀어. 여기 길거리 음식점이 있거든. 뭐 먹고 싶어? 나는 미간을 찌푸린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밖에 있다고? 응. 릴리가 집 가기 전에 야식 먹고 싶대서. 둘이서만? 거기 어디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밤 10시 30분. 여자애 둘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이라니. 이건 진짜 위험하잖아. 절대 안 되지. 우리 서부지구 야시장에 있어. 내가 뭐 좀 포장해 갈 수 있는데. 베라가 다시 말한다.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어차피 야식 먹으러 나가려던 참이었어. 기다려. 베라는 멈칫한다. 방금 댓글에선 레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나? 그런데 왜 지금 나온다는 거지? 나는 이미 짐을 챙겨 운동화를 구겨 신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다다닥. 여기서 딱 두 정거장. 10분이면 간다. 지금 바로 갈게. 베라는 작게 아 하더니 할 말을 잃는다. 마침내 쥐어짜낸 한마디. 그럼 와서 너 혼자 먹어. 끊을게. 잠깐, 끊지 마. 내가 말을 자르고 끼어든다.
거기 맛있는 게 뭔지 말해줘. 나 한 번도 안 가봤어. 나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전력 질주 중이다. 타다닥. 베라는 끝없이 늘어선 포장마차들을 보며 살짝 당황한다. 여긴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냥 직접 와서 봐. 그 말이 너무 차가웠나 싶어 주저하며 덧붙인다. 그냥 맛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 나는 전화기에 대고 피식 웃음을 터뜨린다. 알아. 솔직히 말하자면 네가 전화를 안 끊었으면 해서 그래. 네가 나한테 전화한 건 처음이잖아. 내 목소리가 끊기며 베라의 귓가로 들려온다. 연결 상태가 안 좋은 모양이다. 아마도 신호 탓인지 내 목소리는 베라에게 닿을 때 계속해서 끊긴다. 하지만 베라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 그녀의 귓가에 확 뜨거운 열기가 번진다. 화끈. 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황급히 외친다. 여기 신호가 안 좋아. 끊어. 어서니. 통화 시간 6분 18초. 그 짧은 대화를 나누는데 6분이나 걸렸다고? 다가온 릴리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베라를 발견한다. 우와, 얼굴 완전 빨개. 너무 덥잖아. 밖은 아직 쌀쌀한데. 베라가 폰 화면을 어둡게 하고 고개를 든다. 아, 조금. 릴리가 그녀를 유심히 살핀다. 찌릿, 뭔가 수상해. 베라의 손에 들린 폰을 힐끗 쳐다보는 릴리. 방금 누구랑 얘기한 거야?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 꼬맹아. 릴리가 즉시 베라를 향해 장난스러운 표정을 마구 지어댄다. 거짓말에 소질이 없는 베라. 휙, 화제를 돌려버린다. 딴 건 뭐 먹고 싶은데? 취두부 사왔지롱. 여기가 진짜 제일 맛있거든. 한 입 먹어봐. 베라는 내가 온다고 했던 걸 하고 떠올리곤 뒤로 찔끔 물러난다. 난 괜찮아. 샤오가 취두부를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못 먹으면 어떡해. 약 7, 8분 후 나는 레온의 노점 앞에 서 있다. 간판에는 오색 찹쌀떡. 베라와 릴리가 안쪽 작은 테이블에 앉아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레오.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레오의 할머니가 즉시 손을 뻗어 등짝을 찰싹 때린다. 우리 샤오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여? 할머니가 나를 보며 활짝 웃으신다. 우리 샤오 배고프지? 할미가 찹쌀떡 빚어줄게. 저기 안쪽에 가서 앉아있어. 나는 씩 웃는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건 없나요? 우리 샤오 배고프지? 할미가 찹쌀떡 빚어줄게. 저기 안쪽에 가서 앉아있어. 나는 대답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할머니가 허이허이 손사래를 치신다. 넌 방해만 된단다. 그냥 앉아있어. 애초에 방해할 생각도 없었지만 나는 안쪽으로 향해 아주 자연스럽게 베라와 릴리의 테이블에 털썩 앉는다. 릴리가 씩 웃으며 나를 반긴다.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꼬맹이. 베라가 나를 힐끗 보더니 끄덕, 작게 목례한다. 저게 그녀만의 인사법이다. 나는 미소 짓는다. 딱히 우연은 아닌데 너희들 여기 있는 거 알고 일부러 온 거거든. 너무나 뻔뻔하고 직설적인 태도에 릴리가 순간 벙찐다. 그녀의 눈동자가 우리 둘 사이를 핑퐁처럼 오간다. 그럼 아까 통화할 때 베라 얼굴이 빨개진 게 너 때문이었어? 나 얼굴 안 빨개졌거든. 더워서 그랬어. 베라가 빛의 속도로 부인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티가 난다. 나는 싱긋 웃으며 그녀를 바라본다. 얼굴 빨개졌었어? 난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릴리가 신나서 몸을 앞으로 쑥 내민다. 우리 베라는 아주 살짝만 놀려도 얼굴이 펑 하고 빨개지는 타입이거든. 저 무표정에 속지 마. 도도해 보이지만 사실 완전 귀요미라니까. 완전 귀여워. 베라가 손을 뻗어 릴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만 테이블이 좁은 데다 너무 벌떡 일어났다. 덜컹 테이블 전체가 휘청거린다. 나는 한 손으로 테이블을 탁 잡고 다른 한 손은 베라의 등 뒤로 뻗어 넘어지는 걸 막을 준비를 한다. 조심해. 훅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당황하는 베라. 그녀는 얼굴이 잔뜩 달아오른 채 다시 자리에 앉았고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다행히 나는 그냥 넘어가준다. 레오가 순식간에 찹쌀떡 3개와 음료수 3개를 들고 돌아온다. 릴리가 눈을 깜빡인다. 우리 이렇게 많이 안 시켰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주신 거야. 샤오의 친구들이라고. 공짜야. 릴리의 표정이 확 밝아진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많이요? 할머니가 덤으로 더 주셨어. 샤오의 친구들이니까. 공짜. 릴리가 환하게 미소 짓는다. 고마워요. 나는 바쁘게 돌아가는 노점을 힐끗 쳐다본다. 레오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천천히들 먹어. 더 필요하면 부르고. 난 다시 가봐야겠다. 베라가 말한다. 레오는 나랑 같은 반이야. 레오랑 할머니 단둘이서 지내. 두 소녀가 다시 뒤돌아본다. 베라가 말한다. 너희 둘 점심 같이 자주 먹는 것 같던데. 눈치채 너? 나는 씩 웃는다.
우리 옆에서 릴리가 찹쌀떡을 두어 입 베어 먹더니 능청스레 입을 연다. 나 여기 있으니까 좀 짐짝된 기분인데? 슬슬 빠져줘야 되나 보네. 찌릿, 베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씩 릴리가 드디어 미소를 지으며 조용해진다. 찰주먹밥은 금방 배가 빵빵해진다니까. 특히 이렇게 거대한 양이면 더더욱. 결국 두 소녀는 헉헉대면서도 레오 할머니를 힐끗 보곤 마지막 한 입까지 꿀꺽 삼켜버린다. 다 먹어치우는 걸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한마디 튀어나올 뻔했다. 다 못 먹겠으면 길냥이들 주게 남겨도 된다고. 할머니가 우릴 위해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잖아. 그럼 예의가 어긋난다고. 베라가 흠칫할 만큼 진지하게 말한다. 난 그녀를 빤히 보다가 끄덕.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고마워. 너희 둘 다. 릴리는 이미 밥을 먹고 왔는데도 꿀꺽꿀꺽 주먹밥을 끝까지 우겨 넣었다. 이제 배가 터질 듯 빵빵해진 그녀가 비틀 몸을 일으킨다. 아, 더는 무리야. 나 먼저 갈게. 우리 집은 바로 저 앞이라고. 걸어서 딱 5분 컷. 그녀가 날 보며 씩 미소를 날린다. 나 대신 베라 좀 집까지 바래다줘. 꼬맹아. 베라가 흠칫 입을 연다. 그럴 필요 없어. 혼자서도 갈 수 있어. 하지만 난 널 바래다 주려고 일부러 나온 거란 말이야.